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네. 지역에서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같이 또 영광을 함께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네. 이 한국 유저분들이 이 좁은 땅덩이에 이 열정들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열정을 저도 존중하고 그래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K사전 사이트만 가봐도 이 네. 그래픽 카드 게시판 보면은 다들 열정들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열정이. 예. 자, 아무튼 네. 약 12분 뒤부터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바로 AMD의 차세대 레이디언 RX 7900X. 그 지른이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왜 자꾸 레이디언이라고 발음하세요? 코쟁이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해외에 이제 많이 가면 이제 레이디언이라고 해요. 라데온 그렇죠.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레이디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라데온으로 많이 굳혀졌는데 그렇죠. 네, 옛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오늘은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 우리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잠깐만 그 전에 예. 오늘 방송 구성 어떤지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걸 말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1부 구성 그리고 2부 구성이 있거든요. 네네. 1부에서는 기본적인 성능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AMD 레이디언 7900 XTX와 네. XTX를 액화질소 오버클럭. 자, 여러분들 쿨링 솔루션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냉, 순냉, 그리고 그 이상에는 액화질소, 익스트림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어저께까지 대만에 계시다가 급히 귀국한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이 비소비소 가소가소님께서 지금 위치해 주셨어요. 지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약 시차 적용에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약 2시간 정도를 취침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와 있는데 그렇게 만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차 적응이요? 예.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1시간 정도. 네, 어마어마한 시차 적응이 필요한. 어쨌든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물류 검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건데 맞습니다.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를 응원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딱 10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들 AMD 레이디언 7900 XTX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나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 하면 살 것 같습니까? 130. 일단 예. 발표된 MSRP가 999달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네. 이 환율이 약 1,100원이던 시절에 네. 통상적으로 999달러로 제품이 나온다. 그럼 130에서 140 정도 했어요. Alright, so for those that may or may not be tuning into this live reaction, right now they just went over the schedule and as well as did a little bit of a pre-show and introduction. So the guy sitting over on the bench there, of course, is Boise himself from EVGA. That's a really huge LM2 pod he's got over there, but yeah, so right now they're just trying to gauge the audience's reaction a little bit. 얼마 전에 이제 그 RTX 4090도 나오고 4080도 나왔는데 4080 가격 얼마 나왔죠? 192만 원부터 시작하고 FE 기준 192만 원. FE 저희가 이례적으로 방송에서 이거 사주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안 팔려요. 그 가격이나 구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4080에 어울리는 구성이라는 그 모든 게 그렇죠.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가격을 까기 시작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업들과는 담합한다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는 담합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러니까 또 가격을 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이런 호도를 하고 그런 건 좋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한 7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MSRP 이 하이엔드급이 막 599달러, 699달러, 499달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은 아닙니다, 아재님. 좀 아직은 한데 어쨌든 가격이 나름대로 이제 100만 원 언더에서 그렇죠. 그 정도면 나 요번 달에 좀 라면 좀 먹을까? 조금 희생을 좀 할부 한 3개월 요 정도가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가격 한 개 200만 원, 30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그래픽 카드 한 장이 무슨 200만 원, 300만 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 같은 이 하드웨어를 정말 미쳐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구매하기가 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렇게 목 놓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AMD에서 7900 XTX 저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때도 방송하면서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적어도 한 1,199달러나 요 정도를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AMD에서 999달러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미국 발표 현장에서 네네. 그 7900 XTX 가격이 이제 999달러 딱 찍히는 순간 네. 그 해외에 있는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나올 때 돼 봐야 압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4080도 처음 나올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특가가 230만 원, 220만 원. 그러면서 그런 거죠. 이제 인터넷에서 업자들이 이제 접속하면서 요 호구 한번 걸려봐라. 요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때 걸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그때 그 이제 초기 가격 세팅 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지만 네. 민심을 정확히 읽기는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읽었다면 예. 결코 그 가격에 세팅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FE는 마찬가지고 초기에 이제 네. 그 비래퍼들이 사실 판매량이 신통치가 않았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그래픽 카드 게시판 분위기를 보면 4080 초기에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우려를 표하셨고 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셔서 결국은 지금 또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네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이유고 K사준 역시 안 좋은 건 안 좋다. 네. 예, 엔비디아 우리 후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예, 젠스롱에게 보고가 들어갔겠죠. 예, 그런데 괜찮습니다. 할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사실 너무 과하게 말씀만 안 해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Yeah, so they're still going through a lot of this pre-show stuff, so I'm kind of curious to see how much longer before they actually get to the OC session. 다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K 사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맞습니다.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아주 모니터링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사들이요. 네. 네. 자, 이벤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잠시 후 11시부터 네. 여기 계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동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튜브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예, K사전 회원 가입돼 있으시죠? 예, 거기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 이제 11시부터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떤 그래픽 카드가 있느냐? Yeah, and so this is their main website, Quasar Zone. 잘 아시죠? Basically, when you get a chance, I would recommend all of you take a look at it because it's definitely one of the better news sites I've been on in a very long time. 네, 자, 이 페이지에 댓글을 섹시하게 아주 더티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마음껏 그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Oh, also they're giving away an Asus model 20기가 버전. as part of the live stream. 원래는 999달러 XTX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좀 요번만큼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7900 XT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비싸요, 요거도. 그렇죠. 대원 CTS에서 제공해줬고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게 30분이나 되신 현장 직관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원 문상 1만 원권. 이것은 내일 저희가 K사전 쪽지로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기본 간식 다 받으셨죠? 네. 네. 약 원가가 한 7,000원, 8,000원 정도 상당인데 저희가 K사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직관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또 배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ASUS ROG, 요 그래픽 카드 지지제인데 이게 한 5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직관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할 건데 꼭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이 제나이저란 그 하이엔드 그 헤드셋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는 서브 브랜드인데 이포스라고 이 필스전자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무선 게이밍 헤드셋 요것도 비싸요. 저 가격 비싸더라고요. 비쌉니다. Yeah, so there's other prizes in this that they're giving away as well. But I'm not really as concerned about that because I just want to. Oh, there they are. 3분 정도 남았어요. 자, 여기 Okay, yep. So the lower end prizes. 오늘 여기 30분 중에서 Yeah, so that ROG Herculex is the standard graphics card bracket support that's coming with pretty much all their strict models now. And then there's going to be a separate one for like the tough cards as well. So if you want more information on that, you can go to Asus's website, asus.com, check out that stuff because
It's wild how far we're coming to where graphics cards are literally requiring support brackets just to make sure they don't like cause damage in your case. 그 이런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를 사실 선두주자여가지고 잘 맞습니다. 만들어냈어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포스의 H3 프로 헤드셋인데요. 이것도 현장 직관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OS is a audio company that's been around for a while, especially in South Korea. Their headsets are pretty okay, but microphones are kind of meh. So you can almost think of them as the equivalent of like a lower end HyperX. 저희가 좀 더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을 힘에 업고 더 커져서 다음에는 이벤트 경품으로 1억 원어치 걸어버린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네.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K사 중에 더욱더 커져서 미국에서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아니 뭐 커져야만 미국에서 방송 가능합니까? 가는데 비행기값만 몇백만 원 들고 돈이 없어요. 저는 미국 말고 예. 이렇게 좀 경치 좋은 제주? 섬 하나를 빌려서 회원분들을 초대해서 섬에서 큰일 날 네. 뿐이군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한번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주도 이런 데 가서 그것도 좋죠. 당첨되면 저희가 비행기가 왕복 제공해드리고 그렇지. 호텔 1박 2일권 제공해드리고 오시겠습니까? 네. 꼭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속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그날이 올 겁니다. 예, 반드시. 좋네요 저거. 이따가 AMD 저기 담당자 오는데 그분에게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7900XTX 그리고 7900XT 성능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약 1분 정도 남았고 지금 시청자는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가 다 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4천만 명이 넘었네요. 4,100. I gotta admi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a card reveal that basically involved like a sports casting session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So, in some ways, kind of amusing.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함성, 전방의 함성과 함께 같이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외쳐주세요. All right, here we go, fellas. 자, 벤치마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님, 첫 번째는 뭘까요? 3D 마크 타임 스파이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 게임 성능을 대변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타임 스트라이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쪽 RX 7900 XTX 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RTX 4080 파킹 에디션보다 조금 좋은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에 Oh, 해외 매체에서, interesting. 3D 마크 점수가 유출이 됐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유출을 볼 때 그 성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 유출이 사실 정확하지 않은 성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될 성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출- 타임 스파이 점수 양상으로 보면 7900 XTX가 4090에는 예. 미치지 못하지만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4080을 소폭 이기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벤치마크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첫 번째에서는요. 다양한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자, 살짝 상회하고 있는 성능. 네, 맞습니다. 네. 뭐 유버에 나오던 그런 성능이에요. 4080급. 그죠? 네, 맞습니다. 살짝 앞서고 있어요. 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치고는요. 맞습니다. 자, 밑에 가격을 좀 It's 보세요. interesting. So less of a boost clock cycle overall. Maybe this is what Tom was talking about. Maybe they did put more of a focus on software this time around. 애매하지 않나요? 저거 가격 책정 에러라고 봅니다. 와, 잘못됐습니다. 저 가격. 하지만 빅칩 기반이다 보니까 But yeah, it's definitely holding its own here against. 그래서 지금 유출된 점수를 보면은 원래 네. XTX랑 XT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 성능에서는 스펙 차이가 있는 만큼 네. 두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7900 XT와 7900 XTX 사실 클럭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저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 것 치고는 가격이 $1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그래서 7900 XT 포지션이 조금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저거 판매가 안 될 것 같은데 7,900 ST는. 저 $100 차이에 저 급 차이 확실히 성능 차이가 나는 거를 네. 어떤 분들이 살지 사실 네. 멘트가 떨어지지 않아요. 적정가 849달러로 봅니다. 네, 저는 점수 개인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29,527점. 네. 4080 대비 약 1,500점 가량 맞습니다. 앞선 그런 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좋다고 하시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900 XTX 다음 벤치마크는 뭐죠, 벤치님? 네, 다음 벤치마크는 다이렉트X 12 네. 4K 성능을 대표하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입니다. Man. Okay. Nice. 알겠습니다. 자, 다음 벤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o let's see. 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갑니다. 자, 이 벤치마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기존의 라데온 6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 4K 성능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성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7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 특히 XTX는 384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인피니티 캐시 컬러도 유효되었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It's interesting that the CPU is not getting used much. So this is a benchmarking tool that may not be the best at it pretty soon. Maybe you have to start using the extreme form of it. I don't know. But I am fascinated that the clock speeds are holding pretty steady overall. Frame time is definitely more consistent on the Radeon cards.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소폭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전에 타임스파이와 마찬가지로 성능 소폭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라데온 같은 경우에 7900 XTX의 소비 전력이 4080보다 높단 말이죠. 355고 4080 320입니다. 그런데 2.56에 불과한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라데온은 그 레퍼런스 쿨러를 진짜 못 만들기로 정통이 나 있었는데 이번에 레퍼런스 쿨러는 상당히 괜찮다. 그런 평가를 Yeah, 내릴 수 but these are 있습니다. definitely going to be quiet cards overall. I can tell. And very cool ones too. 장점입니다. 네. 자, 아무튼 양상이 지금 뭐 저희가 앞서 봤던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네. 7900 ST 살짝 아쉬운데요. 맞습니다. 그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 XT랑 XTX는 확실한 격차가 있고요. XTX는 4080 대비 이제 소폭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XT 제품은 4080에 비하면 한 등급 낮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살짝 계륵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왜 $100 차이야? 그러니까 와우. 적어도 한 150달러 정도는 돼줘야지. 그렇죠. 예. 1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10% 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상에서는 확실히 확인하기가 힘드신데 네. XT 노말 제품에는 XTX에 들어간 LED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점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점수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4080을 살짝 이기는 그런 네. 점수가 나왔네요. 네. 어찌 보면 AMD에서 이런 Yeah, 것들을 나가고 있었을 the- 겁니다. it's 4080과 성능적인 거에 동급이 되면서 아니면 소폭 앞서거나 그러면서 가격은 200달러가 차이 나는 이 시장을 조금 더 자기들의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999달러로 세팅한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벤치마크는 과연 어떤 게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 현재의 네. 현대의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성능을 측정하기에는 이제 부족한 파이어 스트라이크인데 또 이거 빼먹으면은 괜히 좀 서운하니니까 자, 저희가 스리드마크 파킹 스트라이크. 보너스로 넣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의 이제 그 게임 성능을 대변하기에는 조금 더 구시대적인 그런 게임 벤치마크 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API가 DX11이고 거기에다가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기본 프리셋이 FHD 해상도에 그치기 때문에 애초에 CPU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발전이 돼서.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나온 지가 2012년인가 2013년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프레임이 세 자리까지 가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뭐 300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리고 AMD가 6000 시리즈에서도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점수가 좋은 경향을 보였는데 파스 머신으로 정평이 나 있죠, 라데온. 그 경향의 비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게 GPU 로드를 보면 라데온 같은 경우는 98에서 뭐 99 이렇게 좀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데 지포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GPU 로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이어 Yeah, 스트라이크의 he's 어떤 not wrong. 특성하고 It's 라데오하고 almost 좀 neck and 잘 neck. 맞는 그런 특성이 뭐 살짝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현 세대 게임을 대변하기 위해서 힘이 드니까 조금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Yeah, it's having moments when it's spiking up to 2.7, but it's definitely throttling. 예, 벤치마크 구성을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나치게 AMD에 너무 잘 나온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실제 게임 성능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파스 머신이야. 일부 게임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구시대적인 API. 자, 성능 나오고 있는데, 아우 이거 뭡니까? 자, 오, 너무 여기서는 XTX가 4080을 완전히 발라버리고 XT 노말 제품이 4080이랑 비슷한데 네,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정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게임 성능을 대표하기는 어려워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뭔지 또, 아시죠? 또 있나요? 네, 이거는 최근에 추가된 3D 마크 벤치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스피드웨이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마니아분들께서 많이 구동하시진 않는데 네네. 이 스피드웨이가 앞으로는 이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API 자체가 다이렉트X 12 와우. 얼티밋 버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레이트레이싱까지 모두 포함된 렌더링 툴입니다. 여기 레이트레이싱요? 네, 맞습니다. 레이트레이싱 AMD에 있어. 네, 지금 성능 예. 보십시오. 레이트레이싱 고자인데 AMD는. 그죠? 그래서 지금 공감하시는 거예요? 타임 스파이와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서 막강한 성능을 보이던 네. 라데온이 이 다이렉트X 12 얼티밋이 들어간 레이트레이싱 테스트에서는 네. 맥을 좀 못 쓰네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벤치마크를 이제 우리가 다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AMD에서도 요번에 구조 자체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바꿨는데 네. 그게 조금은 빛을 발하는지 과거 전 세대에 대비해서는 엔비디아와 레이트레이싱 성능 격차가 조금은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데온 6000에서 RT를 켰을 때 떨어지는 성능 대비 라데온 7000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성능 저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레이트레이싱 성능이나 알고리즘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나마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맞습니다. 가격 상고도 긍정적이고요. 네. 네, 자 지금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점수 나왔습니다. 네, 역시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지포스가 뛰어나요. 네, 벤치마크는 저희가 지금 한 4종을 살펴봤는데 네. 뭐 벤치님 지금 네. 게임을 하기 전에 이제 벤치마크를 이름 살펴봤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타임 스파이 기준으로는 사실 가장 대표성이 뛰어난 벤치마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RTX 4080을 이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네네. 이기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결코 크지 않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임 스파이가 게임 성능을 100%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깡 성능 부분에서 어쨌든 4080이랑 비비거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MSRP가 $200 저렴하다는 점은 확실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여전히 남은 숙제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지포스가 뛰어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새로운 분을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MD 쪽에서 그래픽 카드와 CPU 모든 쪽에서 마케팅을 하고 계신 이 책임자를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AMD 이상효 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잠깐. 지금 7900 XTX를 들고 오셨어요. 좋아요. 예, 자리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7900 XTX를 직접 들고 오셨네요. 저희 주시고 여기 계신 분 좀. 네. 그렇군요. 본인 비용을 부담을 하시겠다는. 원래 지금 예정이 되는 건 XT거든요. 원래 이런 나는 회사 돈으로 플렉스 하는 거죠. 플렉스. 잠깐. 여기 대본에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대본에 지금. 잠깐 이제 확실한 겁니까? 7900 XTX 하나 더? 그러세요? 저한테 자꾸. 아니 XT를 XTX로 바꿔주신다고요? 예. 야. 예예요. 물음표. 뭐 방송 하다가 보면 조금 뭐 분위기가 좋다가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알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넘어가시죠. 좀, 본인 소개
오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나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 상황을 잘 즐겨보시려고요. 이 30분을 직관하고 계신 분들과 전 세계에 지금 7천만 명 가량 7천만 명 가량 시청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라데온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언박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항상 방송에서 영상 유튜브 열화된 이 화질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직관하시는 분들 좀 직접 볼 수 있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7900 STX 어떻습니까? 리사스 포즈 가나요? 예 가나요? 네.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네. 자 7900 STX. 예. 지름님처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예. 네. 나왔다 네. 자 저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세련됐어. 네. 이번 디자인. 자 측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측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 떨굴 것 같은데요. 자 측면 쪽에 Wow, this is crazy. Like, I never would have even imagined that this would have been a thing. But yeah, just phew. 네,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맞습니다. 과하지 않은 빨간색이 약간 맞아요. 굉장히 네. 시크해 보이고 아주 세련됐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좀 정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랑할 부분이 아직 하나 더 있어요. 백수님께서도 또요 포인트가 예쁘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 너무 오래부터 다 잡아본 것 같은데 한 30초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30 스피디하게 좀 자, 설명-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드리는 줄 할게요. 그리고 사실 제일 예쁜 Damn. 점은 요 가이드 브라켓 쪽이죠.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잡힙니다. 저쪽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게 중요한 점이 원래 저런 인증 마크를 백플레이트에다 막 도배를 맞아요. 하거든요. 스티커 네. 형태로. 근데 디자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인증 마크를 AMD가 다 브레이킷에 I do like how they have the ports there on the back side, so hopefully that continues to be a thing moving forward with these reference cards. 보여주시겠어요? 이용하시던 파워서플라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시고 녹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미 검증된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측면 쪽이 좀 앞쪽 옆쪽 그쪽 말고 반대편으로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어디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완전 옆에요. 완전 옆에. 예. 세로로 됐을 때 요쪽 측면. 그 그래픽 카드 고정하는 곳.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이 디자인적인 형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레퍼런스 디자인이 그 일반 비레퍼하고는 마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니바디 형태로 저렇게 이제 곡선이 가미될수록 사실 구현비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번에 라디오 그래픽 카드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RGBLE도 점등이 되나요? 네. 네, 첨부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투술 2슬로 살짝 넘는 정도의 두께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히 네. 2.5cm.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리로 복귀해 주시고요. 네, 그만 들어오세요. 그래픽카드 정말 묵직하고 무겁고 좋아 보이네요. 예. 그 지르님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요? 네.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굳이 조금 이제 칭찬을 해주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 밸런스 있죠. 그래픽 카드가 네. 사실 엔비디아의 4090, 4080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극한으로 풀린 That 성능. random fold, jeez Louise.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준비가 이거 돼 있군요. 이거 뭡니까 이거 굉장히 Man, 이거예요, 게다가 the 이게. Radeon reference card is it's tinier compared to that monster of a Founders Edition card. That 남들은 굵기라고 하지만 that's the 이게 4080 in 너무 hand. 보니까 이 게다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네. 예, 조금 좀 기존에 있는 그래픽 카드들을 좀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됐나 싶거든요.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kg가 훌쩍 넘어가고요. 라데온은 2kg가 안 I 돼요. just really just don't understand, like, NVIDIA insisting upon like these big reference designs that I just think are just so dumb from a cost perspective. 게임은 지포스 아닙니까? 가지고 싶죠. 두 개 대비하면 이게 더 가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4090을 살펴봤고요. 4080입니다. 40 아 이게 4090하고 똑같으니까 생긴 게 숫자만 4080. 다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12핀 아주 잘 제대로 살아 있군요. 어쨌든 이게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Again with these power pins, man.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잘 살펴봤고요. 이거 가격이 지금 MSRP가 999달러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거 얼마 시장 가격이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배치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아, 999달러. 네,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갔고. 그렇죠. 살 때 기준으로 현찰 살 때 기준으로 대략 한 1,329원 곱하기 999 하면 대략 한 130 얼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가격 예측이 좀 애매한 게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 고려했을 때 1,200달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가격이 사실 지금 환율로 나오기 힘든 가격이에요. 이미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AMD는 초기 론칭 때 그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세팅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걱정. 그러면 이제 아무튼 여기에 세금만 10% 좀 부가세 10% 때려 봅시다. 네. 그러면 한 140만 8만 원 정도 150 이상 되지 않을까. 그죠? 한 150, 160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초기 그렇죠. 가격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레포 해외 루머 네. 얘기하면 막 비레포가 좀 늘 거래. 자 이게 이제 루머가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은 좀 말씀을 좀 비레포가 진짜 좀 늦게 출시됩니까? 빠르게 제품을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파트너가 뒤에서 쪼고 있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기에 그 루머들이 막 그랬습니다. 물건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물건이 없습니까? 초기에? 너무 잘 팔리고. 그래요. 이거 희망사항을 담으신 것 같은데. 예. 그건 라데온을 너무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팔릴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과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라데온이 초기에 든든하게 팔렸다기보다는 네. 6000 시리즈 물량이 너무 없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아니 이건 좀 특정인을 좀 지칭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옛날에 그 페이퍼 마크인가 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AMD에 그 페이퍼 런칭 한다고 그분 이름과 밑에서 막 굉장히 Yeah, like 까였던 적이 this 있어요. part where they're going over like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just 그때 a little bit of the 당시에 motivation 그 behind it, 나오면은 what it might provide for TSMC 의 gamers. 그 이제 칠라노 and more hype. 여러 회사들 I mean, 같이 it's just all 쓰다 fluff right 보니까 now, so 이제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I'll probably be talking more when we get closer to the LN2 session. 할당이 된게 극히 좀 적었습니다. Feel bad for Boise because he's got to keep pouring into all over that system until they actually get to him to keep it from crashing on itself effectively, and also frosting over and causing condensation and all kinds of issues like 이제 that.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임 성능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벤치님 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게임은 뭐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4K 게임. Here we go. Hey. 아무도 안 따라가 주시네. 예. 자, 어쨌든 4K 게이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테스트 시스템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4K 게임 성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픽 카드에서 실질적으로 4K 60프레임도 정복이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자, 첫 번째 게임은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바로 배틀그라운드. 지금은 좀 죽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CPU라든지 GPU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게임이기도 해요. 자, 지금 프레임 자체가 게임은 라데온이라고요? 이거 뭐지? 좀 기다려보세요. 게임이 배그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배그에서 지금 딸리고 있어요. 4080. 배그에서는 라데온이 안 좋네요. 네. 4080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후반부로 렌더링된 구간에서는 조금 많이 따라가는 양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평균 프레임에서는 지포스가 이겼는데 하위 1%에서 라데온이 이겼어. 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오, 보통은 기존에는 그랬거든요. 하위 1%가 지포스가 더 확실히 높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평균 프레임 대비.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바로 칼 아바 키티.
얼마 전에 제가 끝 But yeah, frame pacing was so much better this time around. Because like RX 6000 cars, the frame pacing in PUBG originally was just not good. 이거 고스트가 나오네요. 고스트 맞죠? 맞습니다. 네. Okay, okay. 오 많이 높아요 지금. That's interesting. 자, 지금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네. AMD도 이제 자사 발표에서 많이 노출했는데 네. 라데온에서 엄청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네. 라데온이 돈 먹인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잘 나오는 게임인 건 맞는 것 같은 게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스파에서 보셨던 성능 차이보다도 더 예. 많은 그런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o 이상효 부장님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XTX는 물론이고 XT조차 4080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게임은 확실하게 AMD 친화적인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게임마다 양상은 다르겠지만 네. 지포스 친화적인 것도 있고 라데온 친화적인 것도 yeah, this is really interesting. So in this title, the 79 XTX is like beating it, hands down. 네. 자, 이제 마지막 게임 오버워치 2 Q 스테이지 PC 카페에서도 점유율 탑 8에 들 정도로 핫한 게이밍도 합니다. 네. 너무 세 번째 궁금해요. 게임은 오버워치 2. 또 털리는 거 아닌가요, 라데온이? 자, 긴장.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요. 또 딸리는. 오버워치 2에서는 또 이깁니다. Nice. 성능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오버워치 2가 그나마 Alright. 최신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신 게임에서 지금 성능이 잘 나온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일단은 XT 같은 경우는 이제 4080에 살짝 못 미치긴 하는데 네네. XTX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 2에서 4080을 좀 이기는 그런 모습을 제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Wow, this is incredible. 해상도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K에서 100프레임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Lower 진짜 clock 4K 가 speed 너무 overall. 많은 시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4K 게이밍 모니터의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결과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앞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가 제법 나네요. 오버워치 2에서. 네, 평균 프레임이 거의 17프레임 정도가 나는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사실 이제 K사전 라이브 네네. 이렇게 올라가서 네네.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온탕냉탕에 심하게 왔다 갔다 해보는 날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게임에서 뭐 털리고 하나 나올 때마다 심지어 아까 배그는 처음 시작할 때 평균 밀리네 이랬다가 나중에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배그는 하위가 중요하지 하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 평균 프레임에서 이겼으면 평균 프레임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위 1프레임 Yeah, overall, the 4K experience there is beautiful. It's actually really good. The frame pacing is so much better than it was on the RX 6000 cards. 10%밖에 안 되죠? 유진님 편집 And I actually own the 6800 XT, so I can tell you all about that. 이 갈구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노력을 하고 그렇죠. 이래서 나오기가 싫어 진짜.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올 때 뭐 여러분도 같이 좀 웃고 즐기고 하는 거죠. 오늘 네. 진짜 방심하고 출연한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오늘 볼탕님이 안 계시길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자, 좀 이따가 이제 볼타님이 2부에 출연하실 건데 존나게 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어쨌든 지금 벤치마크와 게임 성능 모든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게임 성능 보니까 이 벤치님께서 뭐 또 국내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AMD 관계자 본사 사람들이 다 알고 계세요. 벤치 전문가라는 걸. 자, 전문가가 봤을 때 이 게임 성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제조사끼리 성능을 비교할 때는 사실 게임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비교하고 있는 거는 AMD 라데온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제조사도 다르고 아키텍처도 완전히 다른 그런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게임마다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게임마다 상당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특정 게임 뭐 한 3개, 5개 이렇게만 꼽아가지고 누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또 이제 관련 자료를 또 준비해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게임을 15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 성능도 보여드릴 거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 게임별로 성능 편차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것도 준비했으니까 네. 이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게임 그 테스트하는 그런 대조고 Yeah.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So 했는데 I do have to agree with them a little bit. It's like it is a bit of an upgrade and experience for gamers overall, especially if you're someone who's trying to get into 4K gaming, because whatever they're doing on a driver level, even though these are just the press drivers with these games, it's definitely having a positive effect because like those 1% are holding far better. So which tells me that whatever was in the previous gen, that was causing like frame time spikes and such, is definitely nowhere near as much of an issue this time around. 자, 이번에 RX And here's the different specs in comparison to each other. 기존의 6000 시리즈와는 달리 아키텍처가 RDNA 3.0으로 버전업을 했고, 그다음에 GPU가 XTX 같은 경우는 풀칩을 사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용하는 Okay, yep. And second generation of ray accelerators. CCD와 MCD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래픽 코어 다이, 그다음에 메모리 컨트롤 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Yep, which is not a surprise.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왕 해줄 거면 둘 다 5나노로 해주면 되지 왜 MCD를 6나노로 가는 걸까요? 네, 사실 성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GCD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5나노로 집중을 하고 MCD까지 챙기려고 그랬으면은 뭐 제품 스케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리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인 타협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품 경쟁력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12,000개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정확히 봤을 때는 12,288개였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그 테라플롭스 수치가 이제 60테라플롭스 수준이 나오니까 이제 리뷰어들이 그걸 역산해서 그럼 12,000개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RDNA 3 아키텍처에서는 듀얼 실드 구성이라고 해서 Yeah, so they're also going over the fact that this architect that's on the RX 7000 series is basically a new one that they kind of built as a continuation of the RX 6000 series, but yet also new in the sense from the ground up. They had to do some redesigning so that they could have the additional memory cache. 정립을 해가지고 코어가 굉장히 뻥튀기 된 거거든요. 근데 AMD는 반대로 개념을 정립해서 루머보다 코어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루머상에 나온 스펙이랑 동일한데 그 스펙을 지칭하는 개념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레이 엑셀레이터가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해가지고 XTX는 96개, X는 84개 이렇게 장착을 했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은 2.5기가, 그다음에 엑스트리머들이 2.4기가. 여기서 중요한 게 메모리 부분에서 256비트를 탈피해서 384비트 그리고 네. 320비트를 채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메모리 구성 같은 경우는 4080은 이제 16기가 구성에 그치는데 7900 시리즈는 각각 24기가 그리고 20기가 이렇게 짝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MD가 슬라이드 이미지에서도 강조를 하던데 보조전원 단자가 12V HPWR을 거치지 않은 8핀 2. 네.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요. TBP 소비 전력 부분인데 XTX가 350. Okay, so this is good news. The TPP, so that's total board power. So that basically means it's like how much the entire board is using, including sometimes. I think the way Radeon measures it, it like includes the die itself for the GPU. So this is actually good to know. Really, really good to know. 확실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900 XT의 가격 899달러. 이상효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아까 사실 처음에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제가 6000 시리즈 벤치마크를 할 때에도 RX 6800의 존재가 조금
안 맞는 거 이게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될 것 같다. Yeah, I have to wonder though how this is going to affect monitors that keep display stream compression turned on or off natively. 7,900달러나 이렇게 해서 완벽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가격이 좀 높아요. 그 7,900 XTX와 그 간극을 생각한다고 하면 100달러의 차이가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싶으면 저는 100달러를 더 투자를 해서 7,900 XTX로 가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하이엔드급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0달러 차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좀 파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AMD 본사에서는. 커뮤니티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네네. 모닝이 X가 되는 네? 모닝이 X가 되는 아, 네네네네. 모닝이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네, 뭐 근데 이게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네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모델이 특출나게 특출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성비가 좋았던 것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때까지 흐름이었는데 이번 세대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맞아요. 그렇고 하위 모델이 오히려 가성비가 오히려 좀 떨어져 보이는 오히려 메리트가 없어져 보이는 최고 모델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상위 모델을 쥐었다. 상위 모델을 쥐어짰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쥐어 짜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GPU가 참기름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부장님의 드립력이 상당해가지고 네. 저희가 드립으로 맞붙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오늘 뭐 아무튼 이 7900 XTX와 XT가 나오는데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게임 성능 그리고 벤치마크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상형 부장님께서 이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네. 여러분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레이트레이싱 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K사조는 공정하게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짤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거 해보고 싶어졌어요. 오케이. 게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병호 게임이 뭐예요? 너무 옛날 게임 아닙니까? 나옵니다. 자, 레이트레이싱 게임 성능. 네. 7900 XTX의 레이트레이싱. 잠깐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아까 전보다는. 예?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아 그래요? 하루가 길네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즐기다 가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최근 가장 핫한 게임이죠.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이거 레이트레이싱 지원 됩니까? 네,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됩니다. 그게 왜 똑같아? 사기 아닙니까 이거? 네, 일단 게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라데온 7000 시리즈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상한데요? 게임 최적화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포스 쪽 GPU 로드를 한번 보시면 This is very surprising 네, 지금 because it's clearly actually using more of the Radeon card. 지포스의 GPU 로드가 제대로 걸리지 And 않는 yeah, 문제가 so 있어서 네. XTX is neck and neck, 라데온 7000 and 시리즈의 RT 성능이 좀 돋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yeah. 네, 그렇다고 합니다. 좋다 말았죠? 그 카리스토 프로토콜 업데이트 될 거예요. 예. 진짜 온탕냉탕 심하네요. 사실 저번에 그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그 김선우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렇죠. 여기 오면 진땀을 완전 쫙 빼고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 라데온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발가벗겨줄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네. 레이트레이싱 확실하죠? 자, 완전 개 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직관하시는 분들 중에 예. 의학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Yeah, 자, but this is to be 레이트레이싱. expected. 좋습니다. Better, 자, but 이상형 still 부장님. losing. 자, 프레임 숫자가 어떻게 해? 저 숫자 괜찮으신가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의학 소리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원래 방송이란 게 그렇습니다. 전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공유를 안 하거든요. 오니까 이런 폭탄을 좀 맞으시고 계신데 뭐 괜찮아요. 지금 회사가 이러니까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거는 어차피 추후에 또 개선의 의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저는 지금 PNG에서 제 영혼의 아바타를 찾아주고 아 그렇군요. 저랑 싱크가 되신 어느 분이 같은 아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MD가 요번에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라든지 뭐 물론 MCM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GPU 구성단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했던 정수와 이런 연산 유닛을 뭐 분리하듯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 성능에서도 기존에 있는 전 세대보다 간극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AMD도 이제 지향성, 방향 지향성을 보면 레이 트레이싱을 그냥 한 번 부는 바람,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앞으로 주류가 될 수 있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실 AA급 게이밍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콘솔 시장인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시리즈 X나 모두 RDNA2 기반의 이제 라데온 GPU가 탑재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콘솔 게임에서도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PC 시장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 네. 또 성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라데온 7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6000 시리즈 대비 RT를 활성화했을 때 네. 성능 하락이 개선이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이제 지포스만큼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고 막 왜요? 약간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예. 네. 예.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레이트레이싱 개발에 뛰어든 뭐랄까 이력 네. 상대적으로는 짧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 네네네. 동시에 또 다른 점 하나가 제가 사실 이제 GPU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CPU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CPU들 Yeah, so like as they talk a little bit more, honestly, I'm actually slightly taken aback by the RT performance on these cards. It's how do I put this? That part is actually a little disappointing because clearly there is a lot of overhead that needs to be thought of more carefully, but I wonder how much of that is due to the fact that this is a new architect in a sense versus like how much of this is just bugs and kinks they've got to work out over time. 마이크를 좀 막지 마시고요. 네. 이쪽에 좀 이쪽을 좀 잡아 주시고요. 네. 목소리가 작게 들리거든요. 크게 말해 주시면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I feel bad for the rep. He's having a hard time with the microphone.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AMD도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고 제대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NA 3에서는 조금 잠시 성능에 대한 걸 조금 고르고 Oh my goodness.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레이트레이싱. 레이트레이싱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죠. 레이트레이싱. 예. 저는 사실 거기에 크게 공감을 못 하겠는데 네. 물론 이제 과거보다 제가 네. 게임을 내기 시간 많이 주거든 것도 있지만 네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그냥 모르쇠로 하나 이기 네.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들어가는 게임은 하는 게 없어요. Interesting. 사실 So the rep here is talking about the ray tracing in these different titles and why it behaves the way it does. And it sounds like what it is that they wanted to not focus on ray tracing as much this generation, and that they wanted to put more of a focus on stability of the card itself. Which I can understand why, because honestly, there's been a reputation in the enthusiast community that Radeon cards in general are, how do I put this? Just worse than Nvidia cards, but 저런 유저분들이 that reputation comes from the older days of like especially World of Warcraft and a lot of those titles because they favored Nvidia cards over the Radeon ones. 자, 바로 4K 성능. Here we go. 15종 가 보도록 할게요. 배치님. 네. 15종 어떤가요? 네, 저희가 Man. 15종 게임을 대동을 해가지고 네네. 각 게임의 Ultra 평균 very 상대 high, 백분의 15 수치를 games, 또 4K 평균을 resolution. 내봤더니, 7900 Ah, SX and they even had 같은 resizable. 경우는 Ah, Sam and resizable bar was turned on. 물론 미세하게 이겼네요. 미세하게 이겼는데 거의 동급이야. 이거든요. 네, 살짝 이기는 그런 네.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999달러. 네, 맞습니다. 네, 1199달러. 그래서 이제 MSRP 기준으로는 깡 성능에서 4080을 소폭 이기긴 했으나 사실 AMD가
최근에 보여줬던 발표 자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네. 조금 더 성차가 벌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한 5% 정도에서 10% 사이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RT 레이트레이싱 성능인데요. 와우. 저희가 이제 5종 게임, 5종 게임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해 봤는데 XTX 같은 경우는 이제 4080한테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 네네. 3090 Ti를 소폭 넘어서는 그래도 암페어는 오. 이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아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It's 아니라, interesting though. 이거는 저도 So with all of that, so with the 6900 XT, they're comparing it to that. Overall performance, 30% better for the XT over the 6900 XT, and then 52%. Yeah, this is interesting. I honestly expected it to get somewhere closer to 70% better, but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I have to wonder if those were better lab models overall.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라데온과 yeah, but 지프스가 the 이런 XTX 성능이 model 어떻게 다른지 definitely 알수 is 있습니다. going neck and neck with that 4080. 떨어지는 게임도 엄청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엄청 떨어진 interesting 게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that 지금 보시면 it behaves the way it 디아블로 2, does. 그다음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Yeah, but overall, in terms of percentage values, like the one title where clearly it would make a difference in terms of like what you would notice with this versus the 4080 is Diablo 2 Resurrected, but everything else is so close that it almost doesn't matter. 평균적으로 Yeah, definitely a 4080 card. 2% 정도 성능 차이가 났는데 이 정도면은 동급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죠? 그렇죠. 크게 보면 동급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이제 리뷰어나 테스트한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대조군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상대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께서 즐겨하시는 게임에서 양사의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고 보니까 궁금해요. 여기 직관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게임을 어떤 걸 많이 하시죠?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 또 어떤 게임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포르자 호라이즌. 포르자 호라이즌. 그렇군요. 네. 이런 게임에서 조금 좀 떨어져요. AMD의 네. 분발을 좀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RT 성능 다 받고 지금 이제 Here we go, wattage consumption, and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7900 XTX Wow, holy moly. 5W거든요. 그리고 7900 XT는 and this is in Doom Eternal at 4K after a 10-minute benchmark. 경쟁사 대비 좀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네. 40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치가 약 330, 네. 평균치가 306W 정도 나왔는데 Okay, XTX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So, 350, on average, 평균치가 384W 정도 이렇게 네. 측정이 definitely wins 아마 efficiency. 이제 공정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GCD 쪽이 이제 5나노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돈을 겁나게 써서 현금으로 제가 알기로 몇백억 달러를 TSMC 지불을 하면서까지 4나노를 고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그 소비 전력 스펙에서도 이거는 뭐 지프스가 이기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전성비 측면에서 지프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Yeah.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온도인데 먼저 저희가 살펴볼 온도는 이제 둠 이터널에서의 온도. Oh, dude, the temps are phenomenal. Holy crap. 지금 지포스가 오히려 훨씬 높아요. They're running cooler 그래서 제가 봤을 than 때는 the founders 실제로 cards. 라데온 같은 경우는 GPU 로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짝 덜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정 게임에서. 예. 실제로 둠 이터널에서 이제 라데온이 조금 낮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데온 그래픽 카드의 온도가 좀 낮게 나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자, 다음은 It's 라데온 interesting. 그래픽 카드가 이제 성능이 잘 나왔던 콜 오브 듀티인데 And then in COD, the GPU core temperature, dude, that's very respectable because COD is a heavy-duty title in terms of how much power draw and draw call it has. So this is very respectable. 예, 지금 그 4090은 3슬롯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 4080. 예, 4080, 4080. 3슬롯입니다. 그죠, 3슬롯. 3슬롯. 네. 야, 그런데 뭐 2.5슬롯으로 나름 좀 2.5슬롯하고 3슬롯 차이가 꽤 납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쿨러를 상당히 잘 디자인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소음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 소음 보시면은 4080, 4090 같은 경우는 삼성. Oh wow, noise level is very comparable for the fans, so I'm actually impressed with this.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5 슬롯 정도 되는 지금 이 7900 STX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뭐 완전 뚱뚱한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죠? 네, 딱 보면 어느 정도 6900 XT though, reference model is still quieter overall. 나름대로 좀 슬림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는 Yeah. 상당히 착하고 소음 부분도 양호하긴 하나 아무래도 이제 But I have to wonder about coil whine though, how much coil whine there could b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그래픽 카드를 케이스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누드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Once again, emphasizing the fact that this is a card that will fit in your case. 케이스에 넣은 상태로 쓸 거예요. 이제 저희 벤치마크는 인케이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인케이스 상황에서 40dB 중반대가 한다고 하면 소음에 엄청난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다 그 시스템 소음에 묻혀서 그렇게 엄청난 소음이 발생. Yeah, so far I'm pretty impressed with the coverage of this. It's actually really good. 초반이라든지 50dB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저도 예민한 그런 건 예민한 수준은 아닌데 소음이 인지가 확실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40dB 중반 정도가 Give me a sec, fellas, while I interrupt this stream because I need to move some tabs around. 자, 이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좋아요. 예, 지금 라데온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바로 내일 사러 가신다고. 진짜 사러 가실 겁니까? 이분,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모레 가셔야 돼요. 이게 그나마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네. 그 서머타임 적용 돌기 아닐 때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한국 시각 기준으로 내일 밤 11시에요. 11시. 그렇죠. 11시에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까? 온라인상에 페이지가 열리기는 하는데 네네. 그 시점에 물건을 바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제품 수령은 실질적으로는 14일 오전입니다. 아니 그러면 Q스테이지 PC 카페에서 Yeah, so Jerry, I would agree with you, like, because especially if you're not someone that's pushing above 1440p, or if you're just looking like for 4K experience and you're okay with turning down settings, especially with these newer AAA titles, yeah. No, the 3090 is a card that'll hold you just fine.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깡성능 측면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이거는 좀 의견이 좀 갈립니다. But I am curious to see with like the AIB partner models, like how much of a performance increase we get with having that third 8-pin connector. Oh, here we go. 그런 것들은 어떤 레이트레이싱 기술이나 그런 거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깡성능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MSRP 기준으로 가성비가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차이가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나. 사실 Alright, here we go. The main event.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저희 Oh wow, 2 separate power supplies. Damn, son.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트레이싱 성능 같은 경우 다 보셨지만 확실히 개선됐어요. Oh, he's pushing that whole system. Holy crap, he's got 2 separate pots, one for the GPU, one for the CPU.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포스가 여전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 감사하고요. 자, 이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이상희 부장님, 대한민국의 모든 유저분들을 위해서 라데온에 대한 거 어떤 각오 그리고 홍보 타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사 말씀드리는 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어요. 아까 사실 대기실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컴퓨터 하드웨어는 취미 생활로 하시는 그렇죠. 컴퓨터를 Yeah, so he's pushing a reference design board, so I am kind of curious to see how far up the chain they can get that to be pushed. Percentage-wise, maybe. I don't know. It's a hard one to tell because, like, the problem is that again, the partner. So, as I've heard, partner models I don't think are gonna start launching until like about 2 weeks after the reference models, because the way I understand it is that reference models are gonna be mostly what is gonna be available on the market for at least the first 2 weeks.
in throughout the month of December, but that there should be small amounts of partner models available from what effectively is the end of this month onwards. 이 야심한 시간에 스테이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많은 분들께 네, 감사합니다. All right, let's see what we got. 벤치님께서 고생해 주셨고요. 이제 2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볼타리께서 네. 바로 이제 현장에 이제 위치를 해주실 거고요. 자, 나 인사도 못하게 하고 보네요. 인사. 아 너무하네. 인사 봐. 네, 여러분 지금까지 QM 벤치였고요. 다음 2부에서는 더 재밌는 순서가 마련돼 있으니까 저희 QM 볼타님께서 이어서 방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p. 자, So this is where the hosts 이제 2부부터 will also change seats, and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Boise is going to have this. 일반인들이 Why am I saying Boise? 이런 상황에서는 전압 상황을 jeez. 조금 올렸다가 쳤다가 Boise. 그리고 또 뭐 순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or 건데 Biso. I always say it wrong, but anyway. 여러분들이 액화지수로 보기가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제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 Okay, yeah, no, I'd agree with you, Jerry. There is going to be some complexity that's going to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especially when you talk from a contact with the cooling plate. So, I don't know. It's going to be interesting to see how it goes. 시청률 21% 몰라요? 중중기 나오는 거. 아, 그쵸. 아, 그래요? 네네. 수냐? 네, 순양. 넘어갈게요. 네, 모델 하나씩 넘어갈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볼타고요. 네, 2부 행사 LN2 차력쇼. 네. 오늘 어차피 7900XTX와 7900XT의 성능은 다 보셨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아마 오버 헤드룸일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사실 앞에 계신 분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저희 그렇죠. 손이. 3D 마크 하로 페임 1위에 빛나는 엄청난 오버클럭컷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네. 됩니다. 자, 공식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앞에 계신 대한민국을 무수히 빛낸 이 하드웨어 덕후 씹덕들의 우사 Well, there we go. 가수과 소림을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 All right, my boy. 여러분 Let's see what we 아셔야 될 got. 게 이분이 지금 해외에서 급하게 귀국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차 적응 중이신데 예. 그런 어떤 힘든 컨디션 와중에 추가로 폰을 네. 못 만져보셨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만져보시는 거라 맞습니다. 완전 생라이브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게 본인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요번에 그래픽 카드가 사망할 수도 있고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거 만져보질 못했어요. 저거 죽으면 AMD에서 갖고 온 이것도 저희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지금 밖에서 지금 좀 기분 좋아 저렇게 계신데 네. 결국은 만약에 죽고 또 죽으면 네네. 이거 제가 알기로 한국에 몇 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몇대 한 대 없죠. 돌려야 되거든요. 네. 잠시 갖고 오는 건데 이것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비서비서님 괜찮아요.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죽으면 이것도 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부추기시는 거 아니죠? 죽여. 그래야 방송이 재밌어. 예. 네, 죽이셔도 됩니다. 네. 예. 편하게 하세요. 갑시다, 비서비서님. 네. 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예요? 왜 갑자기 니카요와 샤오마. 무슨 말이야? Oh, 비치웨이. what is with these mic issues today? 한국 분이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다 갈까요? 뭐야? 일본에도 없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상한 거 그러고 있어. 왜 저러시지? 아 지금 그러니까 대만인 컨셉이에요? 필리핀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네. Lol, someone put it in the live stream chat. Taiwan #1. 네. 아 지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시차 적응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살짝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되게 먼 나라에서 오신 거라 대만이 우리나라랑 시차가 몇 시간 정도 나죠? 한 시간이나 나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마이크 그냥 소리가 그러네. 조금 작은데 지금 이 오버클럭 하는 거를 좀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네네. 스파형 마이크를 좀 설치를 했어요. 아 네네네네.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또 오버클럭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양해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지금 비소비소님도 처음 만져보시는 그래픽 카드고 지금 뭐 예행 연습이라든지 리허설을 한 번도 못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처음 만졌어요.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Dude, you're not wrong about that, Jerry. I mean, the fact that Taiwan can pull off this level of technology is just incredible. 아, 아 이걸 또 이렇게. 욕하신 거 아니죠? 욕하신 거 아니죠? 대만에 있을 때 아 대만에 있을 때. 네네. 여기 와서 처음 아, 네. 많이 어. 자, 이 LN2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LN2란 게 뭡니까? 어우, 지금 그겁니까? 백화질소인데 마이너스 100도의 온도를 196도. 남극의 He's going 온도가 over some of his 마이너스 settings and 80도 such 정도가 because 나오니까 the 최저가. hosts 네네. are asking him about it. 196도는 네네. 전 우주에서도 네네.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온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라데. I wish what they would do is something like Bearded Hardware does, where he actually like 네. 근데 과연 우리 또 you know, puts it up on screen. 네. 저 196도에 마이너스 196도. 네. 저 액체 힘을 Yeah, no, I agree with you, Jerry. Like, 그리고 지금 게임 클럭이 this really seems to be a 2.5 more 기가헤르츠 stable 나오고 platform than 나오고 even the 나오고 RX 6000 그냥 was, 찍어지지 않을까? which is 삼기가 just 가능하시죠? blows my mind. 어? 네. 네네. 네네네. Yeah, here we go.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치를 한번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를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 비서비서님 목소리가 작으셔서 잘 못 들으셨는데 바이오스단에서 전력 제한이 지금 걸려 있어서 실제적으로 높은 전압을 인가하거나 아까 소비 전력 밥이죠. 네. 밥을 이빠이 때려 넣는다. 이게 좀 불가능한 상태라 네네. 드라마틱한 클럽께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래도 일단 비소비소님이 금손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 큐스테이지와 비소비소님 여기 망원동 큐스테이지 아, 사실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그죠. 장소에 대한 수율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세계 1위 네. 그 킹핀을 네. 킹핀 뚝배기를 깬 게 바로 여기예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번에도 이제 세계 기록을 무수히 세웠어요. 그래서 네네. 해외에 있는 클러커들끼리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랩하는 분들끼리도 이제 막 디스전 하죠. 위험해 하면서 네네. 싸우잖아요. 그쵸, 그쵸. 이 오버클러커들끼리도 그런 혹시 민족이 있어요. 잠시만요. 저도 궁금한데 혹시 미국 오버클럭커들도 서로 막 총 쏘고 그래요? Bear with me a second. I'm having to adjust some windows here in the background, so things are going to be popping up randomly. 무서운 이게 세계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네네. 이 오버클러커들끼리도 이 감정 싸움 이런 그 자존심 싸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무서운 들었습니다. 세계구나. 그래서 저번에 그 세계 기록을 무수히 세웠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혹시 막 디스를 하고 그래요. 혹시 뭐 생명의 위협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럼 다른 오버클럭커들한테? 근데 정서는 한참 안 돼요. 아 방금 되게 재수 없었습니다. 아 예. 뭐 저는 좋아요. 예. 저 네. 자신감 뭐 네네네. 좋죠. 자 지금 아무튼 마이너스 최저 온도 마이너스 네네. 196도의 액화지수. 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공행 상황에서 GPU 온도를 극한으로 낮춘다고 해봐야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쵸. 50도, 60도, 수냉으로 한다 하더라도 40도, 50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액화지수는 GPU 온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마이너스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란 것이 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네. 이 효율을 더 떨어뜨리고 그쵸. 성능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걸 또 이제 어찌 보면 스로틀링 이런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GPU에서는 원래 엔비디아에서는 케플러부터 부스터 클럭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클럭 자체가 유동적으로 가요. 쿨링 성능에 따라서. 이게 네네네. 아주 잣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일정한 성능을 내주기 위해서는 쿨링 성능 그만큼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네네. 즉 빅매제를 네. 수냉으로 잠시만요. 너무 예. 딥하게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자 일단 준비 다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서비서님 시작해주세요. 갑니다. 자, 마이너스. 과연 지금 처음 만져보시는 거라 지금 계속 정보 말씀드리는데 자, 죽여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픽 카드가 죽을 수도 있고 오버클럭이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불스만 보시다가 여러분들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잠깐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어떤 아이디어죠? 이게 네. 하다가 죽었다고 구라를 치고 네네. 요것도 죽었다고 구라를 쳐요. 구라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 경품을 뿌리면 되지. 이 그럴 수도 방송은 있겠구나. 이 방송은 못 보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저희끼리 비밀인데 죽었다고 하시죠? 네.
죽은 걸로 합시다.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저분이 지금 방송을 안 보고 계시거든요. 그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장이. 나중에 폭탄을 만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 해보죠. 봅시다. 자 비스듬 선생님 죽여도 되니까요. 예. 안 먹고 먹어주세요. 죽여버려요. 네. 네. 어차피 저희 물건 아니니까. 네. 야 진짜 일단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전 세대 라면 같은 경우는 네. 푸드버그가 있어. 아 80도에서. 푸드버그가 이제 시스템 자체가 날 멈춰버리는 증상인데 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번 라면 때 네네. 푸드버그에서 증상을 그쵸 죽였죠. 죽였죠. 네. 사실 오늘 제 최대 목표는 네. 진짜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뭐 네네. 간단한 기록을 만든다기보다는 네네. 그냥 이제 얘를 삼냐 보내는 아 그럼 재미없잖아요. 재미는 없어. 아 재밌어야 돼요 저희. 자 알겠습니다. 그냥 그럼- 죽여주세요. 예. 진짜 지실 죽여도 되니까. 일단 콜드버그가 어느 정도에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 사실 뭐 콜드버그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하고요. 일단 죽이고 한 명이 경품을 하나 더 받는 거. 네. 네, 여러분들 그게 목표입니다. 콜드버그가 뭐냐면 GPU나 CPU나 어느 정도 이제 열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 전자제품이 구동 가능한 범위의 온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밑으로 이제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 네. 일시적으로 반도체 다운에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죽여버리는 거라고 그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콜드버그가 이전 세대 6000 시리즈에서는 마이너스 80도에서 제한이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Oh, wow, he's got that voltage turned up quite a GPU bi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도 Which is 이하이고 충분히 expected 잘 for what he's 그렇기 때문에 doing. 오버클럭 기록도 더욱더 높게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RDNA 3D 아키텍처 7900XTX는 과연 어떨 것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노멀 펜 아 디폴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타임스파이 일단 구동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GPU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마이너스 50도에서 뻗어버렸어요. 아 50도에서 꺼졌다. 마이너스 50도에서 꺼졌다. 잠깐만. 네네. 그러면 콜드버그가 이전 라데온에서는 마이너스 80도가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80도였죠. 네. 지금 마이너스 50도에서 콜드버그를 걸어놓은 게 아닙니까? 걸어놨다기보다는 Yeah, the funs and joys of trying to do LN2 overclocking. Expect a lot of crashes no matter what you're using. 네. Because dialing in the most optimal performance is it's a challenge. 네. 제가 뭐 콜드버그가 그럼 오기도 전에 뒤질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And it's certainly a hobby I would never want to get into 저희 물건 아니기 때문에. on a regular basis. 아니요. 어차피 뭐 죽으면은 저희 시청자분이 하나 더 받는 거니까. Well, yeah, so Jerry, it finally crashed because, like, my guess is that there's probably some sort of ratio of the voltage curve plus the temperatures they're running at combined. 근데 이게 죽었다. If I had to guess, it probably had something to do with maybe the way that 사전에 이 the 대본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draw calls for why 그렇죠, 그렇죠. am I saying that? No, 3D mark. There we go. Works. 네,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저 일단 But I am curious to see when he finally gets it stabilized, like what it starts to run 사실 at. 점수가 별로 안 궁금해요. 뭐 주공공 쓰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뭐 밑에 것들이 뭐 열심히 해봐야 네, 그렇죠.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진 않고 그냥 일단 뒤지고 하나를 더 주는 그런 그림.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자,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왜 네. 자꾸 이런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아니 좋은 마음이죠. 아, 제 인생은 아닙니까? 자, 비서비서님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만에서 타사 탑10 네. 처음으로 카드에서 진짜 불이 나는 거 어? 카드에서 불이 난다고요? 혹시 12핀 하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건 줄 알았는데. Alright. 이게 조심해야 돼요. Yeah, now he's got to go back in and redial in all the settings he had previously. 네. Q 스테이지 말고 이제 회의사조 이제 네. 우리 직원 그러니까 QM 분들 중에 아, 4090을 구매하셨는데 그래픽 카드가 네네. 하나 아 근데 그거는 화재는 아니었고 예. 그냥 죽었어요. 그냥 뒤졌어요. 쓰다가. 쓰다가 네네. I will admit that's one thing that's been improved on the Adrenaline software suite is that being able to tune in your power
curvature is so much easier than it used to be. And in some ways, I think it's a little bit more smooth than especially like MSI Afterburner. 따져보자 하면 장점이에요. 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지금 검증을 확실하게 안 하고 네. 이렇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시장 초기라 도입이라서 뭔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다시 구동을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Alright, here we 있어요. go. 네, 자 안타깝게 좋진 않네요. 네. 이건 안 돼요. 나가는데 멀쩡한데 지금? 예. 정신 보고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억지로 죽이는 건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쵸.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래픽 카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버클럭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맞아. 한 번은 그건 알고 보여주고 죽이고 우리 슬퍼한다고 써있잖아요 집에도. 자 어쨌든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래픽 테스트 2에 갤럭시 로고가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그런 지점이라서 그거 한번 보고 죽이는 걸로 합시다. 자, 타임스파이 어느 정도 이제 중반 후반대를 갖고 있어요. 네. 자 점수도 안 좋았는데 오버클럭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클럭을. 잠시만 그 모니터에 죽이려고 모니터에 키치타워로 지금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프레임을 자꾸 가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 네. 키친타월이요, 네. 코끼리 키친타월. 오늘 근데 키친타월 핑크색이 아니네요. 그 업체에서 혹시 뭐 PPL이라든지 협찬 같은 거 안 들어왔나요? 키친타월 업체에서. 왜 안 들어오죠? 이렇게 홍보하기 좋은 핑크로 해야지 더 그쵸. 잘. 맞아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분의 문제다. 기분이 중요하죠. 이 사실 저번에 이제 비수비소님께서 이 Q 스테이지 장소에 대한 수율 이런 것들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세계 1위를 이 장소에서 지금 네. 보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찍으셨던 맞습니다. 분이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경험을 금치 못했죠. 그렇죠, 그 정도 클럭을 점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맞아요. 정말 GPU도 많이 뽑아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킹틴이 라운드 오고 싶어 했다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비서비서님 진짜죠? 1월에. 그래요? 이때 저희 그 출연료가 비쌉니다. 존나게 비싸죠. 장난 아니에요. 아, 거의 그런데. 연예인 그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갤럭시 로고 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저 코너링 한번 하고 줌인 될 텐데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관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살짝 좀 시원한 기운이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게 액화 질소가 약 한 5m에서 잠시만 지금 피직스 네. 5m 정도까지 네, 컴바인. 장시간 돌리면 네네. 온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만약에 앞에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손이 진짜 얼은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 이거 근데 지금 테스트가 네. CPU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회사 맞나요? Nice. 그렇군요. 이거 제일 큰일인데. Very, very nice. That's actually better than what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I thought it was still going to be like 29,000 something, but yeah, that's definitely creeping it closer to 4090 territory in terms of the number. 아까 전에 29,500점 정도가 나왔다. 네네. 35,500점 정도 나왔는데 1,000점 정도 올라간 거예요. Ooh. 퍼센테이지로 And it 따지면 crashes. 3%밖에 안 됩니다. 초기 바이오스라서 좀 이런 그 Ah, 벤치마크라든지 But at least we made it through the benchmark run. 대비 해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So-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이때까지 그 오버클럭을 한 것들은 비레퍼런스 버전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데인 Hmm. 네네. NBA 에디션 이에요. 레퍼런스 그래픽 카드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모딩이라든지 전압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안정성을 네네네. 최우선으로 하는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요. 첫날 저희가 성능 공개 풀리자마자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예행 연습도 된 상태가 아니고 사실 비소비소님도 저희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만에서 여기 오자마자 바로 투입된 거라서 네. 오늘은 사실 큰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잠깐 죽은 것 어떤 같은데. 퍼포먼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거 아닌가요? 에이 설마요 벌써. 자 지금 죽었을 때 뜨는 코드가 뜨긴 떴거든요. 지금 떴다고요? 지금 떴어요 벌써? 근데 일단은 지금 CPU 콜드버거 때문에 다시 네네. 세팅 해볼게요. 근데 아마 죽은 거 같긴 아니 진짜 딱 한 번밖에 안 돌려봤는데 그것도 점수가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3% 정도 높았던 점수거든요. 대본대로 그래요? 대본대로 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더.
저분이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놀 정도가 됐어요. 전혀 지금 대본에도 없는 거. 저희가 사실 죽이기로 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호랑이 새끼를 약간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저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 좀 드립을 치시더니 이게 Yeah.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일적인 거다라고 하면 저희도 여기 자리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this is going. 네. 본업이 있어요. 본인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The fact that he's having to warm up that pot quite a bit is tells me a lot.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소비소님께서 지금 토치로 지금 굽는 거는 삼겹살을 굽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팟이라는 게 있어요. CPU나 GPU를 시키기 위한 그 팟이 있는데 팟의 온도가 지금 극도로 네. 마이너스 100 몇십 도 이하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 하드웨어가 구동될 수 있게끔 정상 온도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네. 달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의 비하인드를 좀 더 풀자면 네네. 지금 저 세팅이 사실 온전한 세팅은 아니에요. 베스트 네. 세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고 GPU 기판이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투입되신 거라 네네. 지금 거의 임시 방편으로 고정을 해놓으신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저 온도 좀 보십시오. 마이너스 막 20도, 50도 앞집을 토치로 달궜는데 갑자기 삼겹살이 돼 그냥. 야 지금 다 삼겹살 지금 삼겹살 되기 토치로. 네, 그죠. 목살하고 삼겹살 같은 게좀 땡겨요. 고기가 먹고 싶긴 하네요. 그죠? Biso. Yeah. I always get that name wrong. 가 또 지금 살짝 지금 부어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 손목 스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저 온도를 급작스럽게 낮추기 위해서 그냥 한 바가지 그냥 확 받았다가는 바로 콜드브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스무스. 그죠. 굉장히 애인을 다루듯이 살짝. 혹시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한번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해봐야지 하고 막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저거- 구입하시고 막 예. 따라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절대 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위험합니다. 숙련자가 해야 됩니다. 걔한 번에 부었다가 갑자기 에카지수가 튀어 올라갔고 터미네이터 T1000처럼 되는 수가 네.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그 비소비소님 이런 LN2를 보시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유저분들이 이제 뭐 쪽지도 주시고 연락도 오시고 할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요? 해도 된다. 저 얼마나 It's interesting. 뭐 이런 답변은 기대한 게 아닌데요. LN2 그 몇 킬로입니까 지금 통에 있는 게? 30리터. 얼마예요 30리터에? 그렇게 저렴해요? 아, 7만 원. 그렇군요. 저 LN2를 그 지속적으로 저렇게 오더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오버클럭도 여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오버클럭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적인 얘기 드릴게요. 패널을 한다고요. 저 에카지수의 가격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포기하십시오. 저거 들어가는 그 샘플들 있잖아요. CPU랑 그래픽 카드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저도 사실은 만약에 아는 사람이 한다면 네네. 야 근데 이거 제가 하고 싶은 게 야 이거 거의 프로가 사실 됐어. 제가 대만 갔을 때 네. 신기한 게 특히 오버클럭 같은 이벤트가 우리밖에 안 돼요. 네네네. 네네. 네. 맞아요. 지금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네네. 여러 오버클럭커가 한국 에콰지수 익스트림 오버클럭커들이 해외에서 초청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도 다른 분하고 방송을 한 몇 번 네임지지. 했었어요. 예, 그런 분도 했는데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임지티는 뭐 하세요? 요즘 김포에 짱 박혀서 컴퓨터 팔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찍어주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현실에 지금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만큼 이제 에카지소라든지 익스트림 오버클럭가 할수록 한국에서 맞아요. 커지고 있다. 아까 뭐 뒷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 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취미예요. 비소비소님께 그 노하우를 조금 얻어서 벤치님께 에카지소 오버클럭을 좀 주문을 해보신다면 벤치님. 네. 벤치님이랑 얘기 되신 건가요?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안 되는데 제가 하자고 하면 아마 할 겁니다. 예. 얘기 되신 건가요? 아니요. 아. 저는 주어에 의심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님은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네네. 아 근데 벤치님 잘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벤치님이 벤치마크를 하시는 그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서도 아니, 잘하시죠. 저랑도 12년 정도 됐고 네네. 같이 간 사우나가 가족들보다도 많이 됩니다. 그 퀘이사존이 탄생한 것도 사우나에서 탄생이 됐던 거예요. 아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또 예. 2013년도 막 그 얘기 하시죠. 사우나 갖고 여기 지금 시청자 한 3천만 살아서 좆같다 네. 세상 참. Yeah. 그러다가 So the CPU clock speeds, he's finally like putting it at around. It looks like about trying to get it up to about 6.5, which is still amazing in of itself. But like, holy crap, dude! I would have honestly set it to about 6, and then just let it run. Oh, if I was in his shoes, but then again, he's a professional overclocker, so hopefully he 있었다. figures something out soon. 퀘이사 그거도 될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끝나는 거죠. 해외에서 필리핀 이런 데 가고 그냥 그런 데 가야 될 판이었어요. 어쨌든 뭐 네네.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우주적인 존재 이런 게 좋았습니다.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아나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시네. 한 3번 봤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런 로망이 좀 있어갖고 이 퀘이사존이라는 준항성이 네네. 아주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우리 은하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태양보다 뭐 우리 은하보다 한 몇백 조 배나 밝은 에너지를 그런 창출하는 네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보자. 아유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셨네요. 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비서님 어떻게 지금 살았나요? 네. 아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좀 극단적으로 조금 그냥 죽이면 돼. 좋을 것 같죠. 지금 없어요. 저 있네. 회사 시간 하나씩. 끝까지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레이트레이싱 성능도 별로고 그냥 죽입시다. 그죠? 별로잖아요. 레이트레이싱 고자 아니겠어요? Yeah, especially keeping those VRMs under control, I'm sure was a 어느 challenge. 정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고자예요. 그쵸 그렇죠 하고 지금 온도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0도. 70도. 0도. 네. 지금 시스템을 네. 구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 LN2라는 게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새벽 3시에 갈 수도 있어요. 네. 아,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더욱 더 커져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모시는 거는 저희가 비행기를 제공해드리고 This is crazy stuff. 호텔 큰 데 하나 잡아갖고 피카 번쩍하게 해갖고 그런 데서 같이 이런 행사도 하고 경품판 1억 원치 쏴버리고 오는 사람들 다 이런 거 다 드리고 8090, 9090 온 사람 예? 이런 거 다 좀. 우리 샷다 내려야 돼. 언젠가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 30분 모두가 아니겠지만 뭐 5분이 됐거든. 조금씩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순간이 언젠가 꼭 오리라고 제 모든 것을 걸고 꼭 그렇게 Yeah, there we go. 말하는 건 지키시면 돼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800년 뒤. 같이 그렇게 하고 와. 지금 비슷비슷 되게 비웃는 표정으로 보셨는데?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다시 윈도우 진입 됐고요. 지금 Yeah. 말할 수 없지만 That's a shame though that he's having that much trouble getting everything dialed in effectively. Z790 핑핑이가 혹시 그 근황에 잠깐 스몰 토크 하자면 비소비소님 그 EBJ가 그 녹색 회사랑 빠빠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빨간 라데온 회사의 오버클럽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뭐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 있겠습니까? 네네. 원래 EVGA가 네. 엔비디아의 소울 파트너였어요. 그래도 네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만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네네. 요번에 잣 같아서 무슨 못 해먹겠다 하고 그냥 뭐 디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CEO가 그 이후로 영원히 빠이빠이를 했어요. 근데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아마 EVGA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기가 영원히 힘들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가죽 잠바를 제가 입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만약에 젠슨 황 CEO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영원히 그 회사고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런 거를 좀 그런 행사를 가져갖고 좀 긍정적인 거를 기대를 했다고 하면 갈 때까지 가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거든요. Oh, good. They're finally gonna see if they can get his microphone adjusted and hopefully do something about it. Because holy crap, it was getting a little bit monotonous not having his voice come in clearly. 시청자분들 캠다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직관하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를 하셨나요? 7900 XT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있나요 혹시? 역시 좋아요. 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직관하신 분이 당첨되실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안 될 거예요. 그냥 될 거다 될 거다 희망 가지고 하는 게 더 뭔가 내 인생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른 데 막 이런 그 회사들도 다 그랬어요. 그 회사들 뭐 지금 시점에서 커뮤니티 해봐야 뭐 다 망할 거 1년 전에 망한다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되고 있죠. 글로벌 세계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회사 중에 어느 정도 큰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아난드테크라든지 뭐 이런 뭐 프리트커버 이런 데보다 저희가 더 커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 성장하는데 이 대한민국 유저분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ice. 자, 비소비소님 지금 준비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자, 미팅. 자 지금 네. 지금 바이오스 화면이 부팅이 되고 있는데 Z790 킹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보드 괜찮나요? 킹핑 보드 괜찮아요. 최고예요. 네, 사실 비소비소님은 Z. Okay, there we go. Yeah, now he's back in, so we'll see if he can get his work done now. 그래요? 거짓말 못해요? 다른 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본 것 중에 최고인데 본인은 킹핑밖에 안 써봤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오버클럭의 그런 조항도 지금 팁 EVG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만약에 A모사, 뭐 G모사의 그런 보드라든지 서브라고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그거 만지지도 못하는 처음부터 못 봐요? 되게 심하다. 저거는 제끼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팅 화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된 것 같고요. 아까는 3% 정도의 오버마진이라 살짝 실망스럽긴 했는데 네. 일단 금손님 오늘 두 번째 이제 감 잡고 계시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시차 적응이 끝났어요. 뭔가 많이 쭉쭉 올리고 계셔. 뭔가 게이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3D 마크 타임 스파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CPU 지금 몇 기가헤르츠인가요? 알겠습니다. 손이 자, 상당히 빠르시네요. 여러분들 오버클럭을 할 때 CPU, GPU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조정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잘 없으실 겁니다. 저도 Okay, so he's overseeing this on a. 바이오스 상에서 Interesting. 하잖아요. 여기 이제 밑도 단 OS 단에서 이제 네. 세밀하게 이렇게 전압을 하면서 또 GPU 단도 지금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네. 굉장히 지금 저희가 말 거는 게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게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디오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중하시고요. 이 오버클럭이 Yeah, the fact he's using a 13900K to OC. 네. Okay, and he's trying to push it up to 6.5 gigahertz. 클럭 5 정도의 Yeah, no, I even wholeheartedly would stand by 네네네. my opinion that 지금 일단은 지금 구동 I think he should have dialed it in at 6.2 gigahertz. 사실 그 But what do I know? 어떤 체격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프레임이 200 아래로 살짝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네. 네네. 1위를 하자. 네네. 1등을 하자. 한 33,000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 미디어 그 엠바고 터치 때문에. 미디어 엠바고에 뿌려졌어요. 네네. 세트 자체가 그 회사들도 대여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누군가 벤치마커들이 오버클럭 기록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뭐 검색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뭐 3D 마크에서 지금 볼 수는 있는데 아마 기록이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보통 지금 등록되는 기록들은 네네. 벤치마커들이 리뷰를 하면서 그냥 돌려본 점수들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들이 에커지수로 하기에는 아마 극히 한정적일 겁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네. 순행인데 지금 순행이 지금 시점에서 워터블럭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간이 순행으로 어떻게 블럭 덧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점수 향상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고 지금 보시는 이 LN2 오버클럭이 아마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일 겁니다. 지금 최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3D 마크 7900 STX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타임스파이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 그리고 참 비소비소님이 아까 그 도입부에 대만인 컨셉의 어떤 개그를 하셨잖아요. 지금 비소비소님이 전 출장지였죠. 대만에서 기록을 세우다가 이 3D 마크는 IP로 국기가 바뀌거든요. 지금 실제로 대만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Seems to be holding a little better on this bench run. 대만의 그 대만 땅에서 IP가 대만으로 잡히잖아요. So 그러면 we'll see what 이게 happens. But 스리랑카에서 대만 IP로 근거를 갖고 대만 국기가 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예. 그죠? 맞나요 대만인? 야, 영어 잘하시네요. okay, a little better. I like it. 오 많이 올랐다. 와, 많이 올랐다. 와 이렇게 되면 거의 10% 정도 오른 겁니다. 29,500점. 네네 맞아요. 29,500점이었으면 32,600점. 오 이거 수가 진짜 약 걸렸어요. 3,000점 가량인가요? 네 3,000점 맞습니다. 오. 혹시 지금 순위가 나오나요? 아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순위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스리바크 항목에서 7900 STX로 정렬하는 기능은 없나요? 아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상태여서. 그 와이파이가 되지 않나요? 킹피는 와이파이가 없나요? 왜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오늘 보는 건 어떤 퍼포먼스니까 기록보다는 네. 몇 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다 죽으면 더 좋고. 그렇죠. 32,800점까지 갔습니다. 네. 맞나요? 32,300점. 32,000. 아, 32,231점. 잘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 저도 틀렸네요. 3만 점대 점수가 어느 정도 되실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있는데 네네. 지포스 1,599달러짜리에 네. 4090이 약 Yeah, so this is getting into territory where it's almost 4090 performance. 보겠습니다. 3만 후반대가 나오는데요. 네네네. 지금 4080이 아마 28,0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33,000점이 나온다는 거는 네. 점수상으로 봤을 때 4080보다는 확실하게 한 단계 위 정도의 성능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4090 기준으로 네. 36,900점 나오네요. 36,000점. 네네. 아 그럼 거의 지금 4090보다는 조금 네네네. 한 10% 정도 낮습니다. 예, 1등급 정도 살짝 아래. 네네네. 사실 이 4090의 그 덩치와 가격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네. 999달러짜리 제품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네. 만약 오늘 어떻게 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네. 4090 이 파운더스 에디션의 점수인 36,900점을 넘길 수만 있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넘길 수만 있다면 저게 더 좋을 것 레퍼런스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있는 전압 특성이라든지 GPU에 대한 수율 네네. 이런 것들 메모리에 대한 수율 이런 것들이 일체 네. 어느 정도 상향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본사에서 그냥 온 거 아 그쵸. 그냥 한 거예요. 핸드픽이 아니니까. 예, 저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네. AS 받을 수도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잣대는 거죠. 예.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수가 더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클럭을 더 올리신 건 맞나요? 네, 메모리도 그렇고 네. CPU도 조금씩 더 올렸어요. 네. 아. 미소비소님께서 목표로 하는 점수 타임스파이 점수가 있을까요? 34,000점? 34,000 그럼 알겠습니다. 34,000점까지 도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34,000까지는 확인을 해보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 이 보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공랭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7900 XTX의 오버 마진이 어떨지는 저희도 아직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오버 안 되네, 오버 못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네, K사전 그거는 오해입니다. 벤치마크에서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오버클럭에 대한 저희 벤치마크 예, 칼럼에 나와 오버클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버클럭도 오. 이번에 했어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네, 저도 궁금해지네요. 하다 보니까 우리 벤치
지금 네. 구성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지금 Alright, let's see where this bench run goes. 나오네요. 지금 보고 있는데 오버 클럭이 나오고 있고요. 부스트 클럭이 2,700MHz 수준까지는 올라갔다고 써 있네요. 기존에 그 게임 클럭 부스트 클럭이 최대 2,500MHz 아닌가요? 네네네. 그러면 약 200MHz. 이거는 꽤 높은 수준인데요. 네네. 프레임도 근데 또 동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또 등 같아요. 화면이 등이에요. 어쨌든 프레임이 오버클럭 하니까 상승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불가능한 카드는 아니에요. 막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에쿼티스로 오버클럭을 하면 적어도 조금 더 높은 그런 프레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스트 클럭 같은 거는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죠. 네, 아마도 한 2.8, 2.9? 결과창에서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네. 네네. 세팅값보다 낮게 들어가요. 이건 뭐 플랫폼 초기라서 자,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콜드버그가 지금 오기 전에 또 달궈줘야 됩니다. 갑자기 뻗어버리면 안 돼요. 자,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잴까? 그 약간 계산된 건가요? 아니면 Oh, wow. Damn. Okay. 지금 점수가 더 떨어진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올랐나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3 지금 그러니까 래퍼 그래픽 카드에 박스에 걸려 있다. You know, that's a good question. In fact, actually, while we got this up here, I'm going to pull up another tab and pull up some time spy scores for the 3090. 네네. 전력 제한 때문에.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가 한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한 번만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네네. 마지막으로 점수를 갱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력 제한이란 게 이게 지금 나중에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회용 바이오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비레퍼런스. 네네. 네. 네네. 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LN2 하시는 분이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따라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뭐 구입이 풀리는 시기가 오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I mean, yeah, so I just ran the math, Jerry. It is actually slightly better than 2 times the performance. It looks like in a better case scenario, but it looks like for a worst case scenario, you're talking maybe like just under double the performance. I mean, that's still not bad gen over gen, but still. 대본에도 없던 I mean, overall, it's in my opinion, I'm kind of waiting to see what, especially the ones that are using the 3 8-pins, will look like and how that they would do in a LN2 session. 우리도 그럼 이거 보죠. 이건데 OK라고 한 거 같은데? OK라고 보통 OK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OK라고 한 거 같은데? 한번 수령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킹핀이 망원동. 여러분들 킹핀을 아세요? 세계적인 오버클럭커인데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높았냐고 하면 그 EVJ 팀에서 어마어마한 연봉과 뭐 기타 부수익을 다 하면서까지 스카웃을 해서 EVJ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적인 오버클럭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의 기록이 가장 오래 유지됐던 분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80 Ti 아시죠? 그래픽 카드. 그것을 4A. 예. 투웨이나 뭐 이렇게 뭐 포웨이 막 이렇게 해서 그래픽 카드 기록 점수를 몇 년 동안 오래 왕자를 차지하신 분이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비소비소님이 그 기록을 깼죠. 예. 또 누군가는 그 기록을 또 깨고. 그렇죠. 예. 자, 이제 아무튼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리는 게. 자, 과연 아까 32,200점이었나요? 32,500점. 500점. 네네네. 맞나요?
예, 그 정도쯤 나왔죠. 네, 아무튼 33,000 정도만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이 마지막 시도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예, 아까 전에 그 전력 제한. 예, 전력 제한이 바이오스 걸려 있다 보니까 네네네. 예, 보통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 그래픽 카드에서는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PCB 설계라든지 네네네. 전원부의 설계 네. 그리고 이런 그 클럭에 대한 세팅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동을 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 돈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비레퍼런스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개방을 하고 네네. 이 GPU가 오버클럭을 통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좀 극단적으로 R&D 비용을 증가시켜서 방어를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비레퍼런스가 그래픽 카드가 비싼 거예요. 혹시 근데 비소비소님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셨고 그 3D 마크 등수도 되게 높으시고 근데 지금 EBJ가 그래픽 카드를 이제 접는 바람에 어떻게 뭐 그래픽 카드를 만질 어떤 기회 같은 게 없잖아요. 혹시 비소비소님 이렇게 뭐 모셔간다고 연락 온 회사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지? 되게 많이 올라오실 것 같은데. 연락은 오는데 네. 그가 취미생과 업은 네. 분리를 그러니까 하는- 취미로 그렇지. 취미로 예. 후원한다. 예, 예. 이런 분들 왜 안 나올까? 한국에 많죠. 엄청 많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예. 이 업체분들 저희 한국의 오버클럭커 유명하고 정말 금손이시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EBJ가 지금 그렇죠. 샷다를 내려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4090을 경매로 붙였는데 13,0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13,100달러. 예, 넘어갔는데 네네네. 뭐 이제 다시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볼 수 없어요. 네네네. 네. 자부터 마지막 도전인데요. 자, 과연 점수를 32,500을 넘어서 33,000까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시도입니다. 지금 로고 네. 나오고 있고요. 코너 돌아서 갤럭스 그 로고의 주민이 한번 될 텐데 네. 자, 이거 마지막 도전한 다음에 이벤트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네. 자, 과연 33,000 넘길 수 있을지 네. CPU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그래픽 테스트 끝났어요. 네. 어우, 프레임이 이 CPU 클럭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지금 7.4기가. 7.4기가. 이게 더 놀라운데? 7.4? 메모리는 8,800. 8,800. 점수가 더 떨어지네요. Huh. So it's losing a few hundred points. My guess is that it's probably due to RAM tuning. Because especially since this is an Intel platform, like RAM tuning is an absolute stress to handle. 모델을 입수해서 테스트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결과가 달라졌을 건데, 그렇죠. 뭐 이 정도 점수 32,000 아까 500점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네네. 이 정도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티어의 등급의 점수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끝까지 네네. 오버클럭 에커지스 오버클럭을 시연해주신 가소가소님 비소비소님께 박수를 한번 주시면서 Looks like they're about to end this, so yeah, I'll let them finish up, and then I'll do my own commentary after the 지금 fact. 이제 남은 거는 오늘 저희 그 이벤트 추천 발표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 직관 오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7900 XT 20GB는 추천 통해 증정이 될 거고요. 네. 그 현장 직관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네. 추가적인 베네핏을 드렸죠. Alright, looks like they have a few models up for 그리고 review 다섯 번째 soon. 한 개 추가로 또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주세요. 지금 아직 그 집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그래요? 사은품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지대가 있고요. 여기 헤드셋이 있는데 지지대는 아까 Okay, so they're getting into the giveaways again, 사실 and then they're gonna probably announce winners of it pretty soon, because these are for those that were in person. Alright, so I'm gonna conclude that part of the live stream. 자, 일단 직관하러 오신 분들의 번호표를 저희가 Yeah. Alright, let's go ahead and start watching some of these actual reviews of these cards. So, 지지대와 헤드셋 alright. Yeah, so basically, like, that is really, really, really interesting that all of that's going on. But what I want to do right now is I want to get a feel for what's going on here. So, oh wow, yeah, there's a ton of them. Holy crap.
Okay. Well, as they say, I think the best thing to do is let's start with the most negative of the reviews, and then we're going to go into what I'll probably do is I'll probably do hardware unbox first, since there seems to be the most negative, and then let's go from there. Yeah. Yeah, interesting. Oh god. I'll turn the volume up a little bit. Welcome back to Hardware Unbox. Today is the day we finally get to show you what AMD's new flagship RDNA 3 GPU has to offer. Yeah, so I'll do Gamers Nexus probably towards the end, just so that way we can have a technical overview of what we're dealing with, but like, this is going to be interesting. The long-anticipated Radeon RX 7900 XTX. This has to be one of the most hyped product releases of the year, which could be a bad thing as products rarely live up to the hype, so I guess we'll see. A month ago, AMD touted 50 to 70% performance gains for the 79 XTX over the 6950 XT, and then placed it within striking distance of the much more expensive RTX 4090 for rasterization performance, and we saw many online commentators create mock-up graphs showing exactly that. So the internet went into a fizz, salivating the promise of RTX 4090-like performance for $1,000 US, and sure, we all knew it would only be for rasterization performance, but that's what most of you really care about anyway, so it was still very exciting. Tim, though, was quick to note that if AMD was really offering performance that was close to the RTX 4090, that the price would be much higher, as AMD is not your friend, leaving him to conclude that ray tracing performance must be really weak, or AMD were overselling the 7900 XTX's capabilities. Of course, today we finally get to find out, but before we do, today's sponsor spot is brought to you by Hetzner. Hetzner is a leading hosting provider and data center operator in Europe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servers in operation. By combining its strengths in innovative technology, attractive prices, expert support, and flexible customer service, Hetzner expanded its market both within and outside Europe. They operate their very own high-tech data centers in Germany and Finland. Hetzner also offers high-performance cloud servers for an amazing price, and not only this, Hetzner is now already covering both the east and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ir latest location in Hillsboro, Oregon. Now, you can deploy cloud servers in 5 different locations and benefit from features like load balancers, block storage, and more. So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link in the video description. Okay, so I'm not going to dive into all of the specs. I assume that most of you have already watched our RDNA 3 news video, which covered all that information. And if you didn't, feel free to check it out. But look, in summary, the 7900 XTX is coming in at an MSRP of $1,000 US, while the very similarly named 7900 XT, that'll cost $900. The XTX version packs 6,144 cores, while the XT model has been cut down by 13% to 5,376 cores. Boost clocks for the XTX are rated at 2.5 GHz, while the XT has been dropped by 4% to 2.4 GHz, and then we see that the Infinity cache has been dropped from 96 megabytes to 80 megabytes, so there's a 17% reduction there, dropping the bandwidth from 3.5 gigabytes per second to 2.9 gigabytes. All right, I'm gonna skip through all this real quick because like this is getting monotonous. I want to get past the paper specs. I want to get past the summaries. Let's just get right into the test bench. Approach plays out, and we're here to do just that. Now, for testing, all GPUs have been tested at the official clock specification. Here we go. So This is more like clocking, and the CPU used is the Ryzen 7 5800X 3D with 32 gigabytes of dual-rank, dual-channel DDR4 3200CL 14 memory on the MSI MPG X570S Carbon Max Wi-Fi. In total, I've tested 16 beta driver. games I was at wondering about 1440p that. and 4K. So let's get into the data. First up, we have Watch Dogs Legion, and here the 7900 XT looks mighty impressive, cranking out 172 FPS at 1440p to make it faster than not just the RTX 4090, but also the RTX 4080, beating the latter by a 12% margin. Of course, the RTX 4090 is CPU bound here, but it's interesting to see that under CPU bound conditions, the Radeon GPU does have a bit more headroom. Now, the CPU bottleneck is removed at the 4K resolution, but even so, the 700 XTX was still 9% faster than the RTX 4080. Then, when compared to AMD's previous generation flagship part, the 6950 XT, we see a 36% performance uplift for the new 7900 XTX.
The Callisto Protocol is a new game that we've added to our benchmarks, and it's one where the 7900 XTX appears to work quite well. And please note, I'm not using the built-in benchmark for this testing. With 166 FPS on average, the new Radeon GPU was 8% faster than the RTX 4080 and 50% faster than the 6950 XT, so that's a solid gain at 1440p. Then, at 4K, with the Ultra Quality preset, which does use FSR2, the 7900 XTX and RTX 4080 were neck and neck, making the RDNA 3 GPU 44% faster than the 6950 XT. Now, I think AMD is dealing with a driver-related issue for RDNA 3 and Forza Horizon 5 because performance wasn't that good here. I should clarify that there was no kind of stability issues or bugs seen when testing, but performance was much lower than what you'd expect to see. At 1440p, for example, the 7900 XTX was just 6% faster than the 6950 XT. Like, this was one of the titles that they sucks. showcased during The the margin did improve a announcement. lot at 4K, but even so, the here, the announcement. 700 XTX was just 16% faster than the 6950 XT. And this is a far Huh, cry from nice. the Good to know, 50% Jerry. Okay. Typical result Yeah, that it's gonna AMD get suggested interesting in the with this announcement. market the way it This meant is. that the new Radeon GPU was 5% slower than the RTX 4080, so a disappointing result all around. Here we see that AMD's new RDNA 3 GPU trailed the RTX 4080 at 1440p and Rainbow Six Extraction by a slim margin, making it just 26% faster than the 3090 Ti and 36% faster than the 6950 XT. Again, although those are some decent margins, it's a lot less than what AMD initially suggested or indicated. Then at 4K, the 700 XTX falls behind the RTX 4080 by a 9% margin and is now a mere 15% faster than the 3090 Ti, though it was at least 47% faster than the 6950 XT. Far Cry 6 is largely GPU bound at 1440p, so the 700 XTX is able to roughly match the RTX 4090, despite being just 7% faster than the 6950 XT. Moving to 4K though does alleviate the CPU bottleneck, and now the 700 XTX is 17% faster than the RTX 4080 and 25% faster than the 6950 XT. And although that is a reasonable margin, I expect that most will be disappointed with what we're seeing here relative to the 6950 XT, despite it being quite an impressive margin over the RTX 4080. The new RDNA 3 GPU looks quite good in Assassin's Creed Valhalla, outpacing the RTX 4080 by an 11% margin at 1440p, though this is a title where Radeon GPUs traditionally do very well, and if we turn our attention to the 6950 XT comparison, the result is a lot less exciting, as here the 7900 XTX is just 24% faster. Interestingly, at the 4K resolution, the 700 XTX performs better relative to the GeForce GPUs than what we saw at 1440p, as here it matched the RTX 4090, making it 16% faster than the 4080, and this time 33% faster than the 6950 XT, which is a decent margin, but also a lot less than the 50 to 70% margin AMD suggested during the RDNA 3 announcement. Moving on to Hunt Showdown, where the 7900 XTX and RTX 4080 are neck and neck, delivering just over 250 FPS. That made AMD's flagship just 25% faster than the RTX 3090 Ti and 32% faster than the 6950 XT. The 4K data is much the same, as in the 700 XT and RTX 4080 are on par, though this time that meant the 700 XTX was just 14% faster than the 3090 Ti and 30% faster than the 6950 XT. The Outer Worlds uses the Unreal Engine 4, and this game engine typically favours GeForce GPUs, and that's certainly the case with this title. Still, although the 700 XTX was 10% slower than the RTX 4080 when comparing the average frame rate, the 1% lows were higher for the Radeon GPU, and we do see a bit of that in our testing. All of that said though, at the 4K resolution, the 1% lows are more in line with the average frame rates, and here the 700 XTX was 9% slower than the RTX 4080 and just 26% faster than the 6950 XT. Now, as we've seen in our recent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benchmarks, this game loves Radeon GPUs, and this is certainly very Holy true looking crap. at the 7900 XTX, where it pumped out an incredible 311 FPS on average at 1440p, and that made it a massive 42% faster than the RTX 4080 and 28% faster than the 4090. These results are certainly outliers. What the heck is going on? COD engines usually like NVIDIA GPUs. Games, so this is great news for AMD. The 7900 XTX even managed to And it edge out still the keeps the RTX lead, 4090 even at 4K. Like, with what the heck? 193 FPS, making it 5% faster and then 35% faster than the 4080. Moreover, a 43% improvement over the 6950 XT is very impressive, though again, given AMD's announcement, you were probably expecting this sort of margin to be more of the norm,
if not a worst case scenario for the new RDNA 3 flagship. The Hitman 3 results are heavily CPU limited at 1440p with these next gen GPUs, so the 7100 XTX was able to match the 4080 and 4090. Bumping up the resolution to 4K showed some great results for the new RDNA 3 GPU, as it was 15% faster than the RTX 4080 and just 10% slower than the RTX 4090. Again, I suspect these are the sort of margins that gamers anticipating the arrival of the 700 XTX were expecting to be more of the norm. Generally, Radeon GPUs do perform really well on Horizon Zero Dawn, but I've got to say the 700 XTX was quite underwhelming here, trailing the RTX 4080 by a 5% margin at 1440p to come in just 14% faster than the 6950 XT. Yikes. The 4K results were a lot better, but even so we're looking at RTX 4080 like performance, meaning the 7900 XTX was just 26% faster than the 6950 XT and 16% faster than the RTX 3090 Ti. Now, F122 by default does enable ray tracing with the ultra high preset, at least for hardware that supports it, so this is why the 700 XTX is slower than expected. AMD is still well behind when it comes to RT performance, and we'll look more at that shortly. For now though, we can see that when playing F122 using the highest quality preset, the 700 XTX is 11% slower than the RTX 4080 and a mere 5% faster than the 3090 Ti. That said, in this example, it is 55% faster than the 6950 XT, suggesting that RDNA 3's RT support has improved from RDNA 2. Then at the 4K resolution, the 700 XTX drops down to the 3090 Ti with 56 FPS on average, making it 13% slower than the RTX 4080, 36% slower than the 4090. So it is a bit of a wipeout here for AMD. That said, thanks to the use of RT, it was a massive 65% faster than the 6950 XT, so there's at least that. The Cyberpunk 2077 performance at 1440p looks quite good for the 700 XTX, as here it was 5% faster than the RTX 4080, delivering 135 FPS on average. That said, when compared to previous generation products, it was just 24% faster than the 6950 XT and 26% faster than the 3090 Ti. The 700 XTX does remain strong at the 4K resolution and in fact was able to extend its margin over the RTX 4080 out to 9% with 70 FPS on average. That made it 27% faster than the RTX 3090 Ti and 43% faster than the 6950 XT, which is a decent result. I've got to say the Dying Light 2 results are a bit underwhelming though. At 1440p, the 700 XTX was only able to match the average frame rate of the RTX 4080 with much lower 1% lows. It was also just 17% faster than the 6950 XT, which is no doubt very disappointing for those of you with a previous generation flagship hoping to upgrade. All of that said though, the 4K data was a bit more favourable, as here the 700 XTX was 5% faster than the RTX 4080 and the 1% lows were a lot better. The result though relative to AMD's own 6950 XT was again very disappointing, as the new GPU was just 17% faster. Halo Infinite is a game AMD skipped over for their review guide, opting not to show performance, and that's likely because the 700 XTX is very weak here. AMD says they are looking into it though, so it's possible a future driver corrects performance, but for now this is what it looks like. So, this once pro AMD title sees the 7900 XTX trailing the RTX 4080 by a rather large 16% margin, making it just 21% faster than the RTX 3090 Ti and 26% faster than the 6950 XT, so very disappointing compared to previous generation flagship parts. The 7900 XTX shapes up a little bit better at the 4K resolution, as here it was 6% slower than the RTX 4080 and a more impressive 24% faster than the 3090 Ti and 35% faster than the 6950 XT. Last up we have Shadow of the Tomb Raider, and I was quite surprised to find the 700 XTX trailing the 4080 by a 13% margin. Worse still, this meant it was just 18% faster than the 6950 XT. The margins did improve a little at 4K, here it was 6% slower than the 4080 and 25% faster than the 6950 XT, so better but still quite poor overall. Alrighty, so now it is time for the 16 game average data, and we'll start at 1440p. Yeah. Here we see that on average the 700 XTX and Rasterization is exactly wher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180 FPS on average. That means the 7900 XTX is 17% slower than the RTX 4090, which given the price is obviously quite a good result, though it's also only 25% faster than the 3090 Ti and 6950 XT. It was also just 35% faster than the RTX 3090 and 6900 XT,
So for those of you with previous generation flagship parts, it might not be worth the upgrade. Now, looking at the 4K data, the 700 XTX was 20% slower than the RTX 4090, but 4% faster than the RTX 4080. So again, we're looking at 4080-like performance. And that made the 700 XTX 26% faster than the RTX 3090 Ti and 35% faster than the 650 XT. So not nearly as good as the 50% or greater many of you are hoping for. That said, it was 49% faster than AMD's 6900 XT. Now, although we didn't go over the 1080p data, as it is largely CPU limited, I've got the averages for you, so let's just take a quick look at that. Again, the 700 XTX and RTX 4080 are basically on par, but this time the Radeon GPU is just 6% slower than the 4090, again because of the CPU bottleneck. We also see that the 7900 XTX was just 21% faster than the 6950 XT. Now let's take a look at ray tracing performance, with and without upscaling. Here we go. Now If this you is recall, where it's the going to matter 700 more. XTX was 13% slower than the RTX 4080 in our previous F122 testing, as the game enables RTFX by default when using the ultra high preset. Here with the ultra high preset, but with the RTFX disabled, the 700 Interesting. XTX pumped out So it definitely 260 holds its FPS, own in ray making it tracing for 13% sure faster in than this the RTX title. 4080 and 51% faster than the 6950 XT. Now with RT plus upscaling enabled, so just FSR 1.0 for the Radeon GPUs, the 700 XTX was still 10% faster than the RTX 4080 using DLSS. But this is hardly an apples to apples comparison. Now at the native 4K, the 700 XTX was seen previously to be 13% slower than the 4080, but a massive 65% faster than the 6950 XT. So there are good gains to be had over previous generation RDNA 2 GPUs when using ray tracing. Next up we have Watch Dogs Legion, and this one doesn't support FSR, so upscaling is really only available for the GeForce GPUs. In short, using the very high preset with RT disabled, the 700 XTX was 9% faster than the RTX 4080 and 36% faster than the 6950 XT. Then with RT set to Ultra but no upscaling, the 700 XTX was 19% slower than the RTX 4080 with just 44 FPS on average, but it was also 52% faster than the 6950 XT. So some decent gains there for RDNA 3 over RDNA 2, but it also meant that the 700 XTX was only up to speed with last generation's 3090 Ti when it comes to RT performance. Moving on to Marvel's Guardians of the Galaxy, we see that the 7900 XTX and RTX 4080 are neck and neck with 140 FPS, making them 27% faster than the 6950 XT. With ray tracing enabled, but no upscaling, the new RDNA 3 GPU rendered 53 FPS on average, which is basically the same performance received by the 6950 XT, and 27% slower than the RTX 4080. So I have to assume this is some kind of driver. At least this is the first generation of Radeon cards to be almost true, be able to do true ray tracing. Dying Light 2 was done so using the high preset, and this uses DirectX 11. The ray tracing preset forces DirectX 12, and this seems to break the 700 XTX. For example, using the high preset, it was. I think it may be sooner than that. I'm pretty sure ray tracing is going to become mainstream in the next 3 years. The RTFX that would have otherwise been enabled using this preset, the 7900 XTX was 25% slower than the RTX 4080. Now, with those RTFX enabled, so the standard untouched ray tracing quality preset, the 700 XTX managed just 27 FPS on average, the same performance delivered by the 3090 Ti, and 50% stronger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6950 XT, but it was also 31% slower than the RTX 4080. So, good gains relative to previous gen AMD hardware, but not good when compared to Ada Lovelace. The last game we're going to look at ray tracing performance with is Cyberpunk 2077, and here the 700 XTX couldn't even match the 3090 Ti, trailing it by a 20% margin with just 20 FPS on average, and that meant that it was 35% slower than the RTX 4080, but it was at least 54% faster than the 6950 XT. With upscaling enabled, so FSR 2.1 quality for the Radeon GPUs, the 700 XTX was able to deliver 39 FPS, making it 44% faster than the 6950 XT, but it was still 15% slower than the 3090 Ti, which was of course using DLSS, and then 33% slower than the RTX 4080. Now it's time for a look at total system power consumption. System power. 700 Whoa. XTX pushed total usage to 468 watts in Dying Light 2. So in terms of power usage, it is comparable to the RTX 3080 and 3090. And that means system usage was 9% lower than that of the 6950 XT, but 16% greater than the RTX 4080, making the 4080 the more efficient GPU. We also see that power consumption between the 4080 and 700 XTX was more comparable in Doom Eternal,
Here the Radeon GPU pushed total system usage just 4% higher, though it was also only just 4% lower than that of the 6950 XT. Then we have Hitman 3, and again the 4080 and 700 XTX were very similar, basically comparable with other previous generation high-end GPUs, excluding the 3090 Ti of course, which was quite the power pig. And here we see when locking the frame rate to 90 FPS in Cyberpunk 2077 that the 700 XTX pushed total system power usage 24% higher than that of the RTX 4080, again confirming that RDNA 3 isn't nearly as power efficient as Nvidia's Ada Lovelace architecture. Okay, so time for the all-important cost per frame analysis, and we'll start with the MSRPs using the 4K data. So if all current and previous generation GPUs were to be sold at the MSRP, the 700 XTX would actually be the best value deal on the market, undercutting the RX 6800 XT by a 5% margin and the 6950 XT by a massive 32%. More importantly though, it's almost a 20% improvement in terms of cost per frame when compared to the RTX 4080. Now here's a look at GPU pricing using the current Newegg data, which will be about a week old by the time you see this video. The RTX 4080 is currently selling for at least $1,270 US, so $70 US above MSRP, and for this comparison we have to assume that the 700 XTX will be available for the advertised $1,000 US, but of course that is by no means guaranteed. But let's just say that it is. That'll be a 24% discount in terms of cost per frame when compared to the RTX 4080, and as we just saw, with both at the MSRP, the Radeon GPU will be at least 20% better value. In today's market, it is also slightly better value than the 6900 XT and 6950 XT, so there is... Yeah, sorry about that. Yeah, bit tired. From a power efficiency standpoint, no. I would say for Radeon, because they're going the chiplet way, they've still got a little bit more to go before they start hitting a physical barrier. Nvidia, on the other hand, however, I think they are in trouble. And that's mainly because they're still on a monolithic design, which means whatever the physical limitation of that particular chip is, well, that's all they're going to get. So either Nvidia needs to start getting their power efficiency more in line, and also the amount of die space that's like dedicated to certain parts, get that also under control and more efficient, then I could see them continue to be competitive. But I think long term this is something that's just not going to pan out. But like, I don't know. It's hard to say from that perspective. But power efficiency, no. I think Radeon's going to be keen at that for a while. That, while the only products to offer a better price to performance ratio include the RX 6800 and 6800 XT, both of which are significantly slower. So when it comes to rasterization performance, though F122 was tested with RT, but when it comes to largely rasterization performance, the 7900 XTX is quite good in terms of value, at least relative to the terrible value RTX 4080. Before wrapping up the testing, here's a quick look at thermal and clock behavior of the AMD reference model. Installed in an ATX case in a 21-degree room, the AMD Radeon RX 7900 XTX peaked at a hotspot temperature of 80 degrees after an hour of gameplay, with a peak average die temperature of 67 degrees, and this was achieved with a fan speed of 1900 RPM. We also saw a typical operating clock frequency of 2275 MHz, and the memory operated at 19.9 gigabits per second, so just shy of the advertised 20 gigabits per second. Overall, the reference card ran cool and relatively quiet, so I expect all partner models to work very well, and that's something we will look at in the near future. Yeah, I was about to say, the ARM had nothing to do with the chiplet stuff. Honestly, that's a bridge I think Nvidia burned, because they left TSMC for one generation and went to Samsung. I honestly, I think that was one of the biggest mistakes they could have made. But as far as I know, there's no plans in the near future to have a chiplet design, so... Future. Alright, so at the start of this video, I touched on how hyped the Radeon RX 7900 XTX has been. AMD themselves are largely to blame for this, but just to make sure that I wasn't off base, I polled our audience asking what their expectations were
based on AMD's RDNA 3 announcement, where they compared the 7900 XTX to the 6950 XT, showing gains of between 50 to 70%. The majority of you expected the 7900 XTX to be on average at least 50% faster than the 6950 XT, based on what you'd seen so far from AMD. With 60% of all the people who voted voting 50% or more, it's clear AMD messed up and set expectations way too high. At 50% faster than the 6950 XT, the 700 XTX would be at least 10 to 15% faster than the RTX 4080, and really not a great deal slower than the 4090. In reality though, the 700 XTX was on average just 35% faster than the 6950 XT, placing it on par with the RTX 4080. Now look, I could give AMD 40% faster, let's go with that, that's probably achievable, an extra 5% over what I showed. Margin of error, rounding differences, they used a faster CPU, so that could also help broaden the gap a bit there. But 40% is really as high as I could go in our 16 game average. Certainly not going to be higher than that when accounting for those other variables. And AMD's own review guide showed the 7900 XTX to be on average 43% faster than the 6950 XT. So slightly more favourable than our matchup, though the sample of games was different and the hardware used, again, was different. They used a Zen 4 CPU, for example. The point is, though, I think people were expecting more, and that's going to lead to a lot of negative feedback from gamers. And if that is indeed the case, AMD has no one to blame but themselves. But let's just put hype aside. Is the 700 XTX any good? Minus a few teething issues, which I'll discuss in a moment, I think this is a decent product. Certainly not bad compared to the competition, but also not good either. Although the 700 XTX looks quite good in terms of value for those interested primarily in rasterization performance, at $1,000 US it's not exactly cheap. Sure, it looks pretty good next to the RTX 4080, delivering the same level of performance for $200 US less, but the RTX 4080 sucks at the current asking price, and that's not just me saying that, it's gamers at large, as sales across the globe for RTX 4080 has been extremely weak. That's a problem because in almost every measurable metric, the RTX 4080 is a superior product to that of the 7900 XTX. The RTX 4080 offers comparable rasterization performance, significantly better ray tracing performance, better upscaling as DLSS is superior to FSR, it also uses less power, and the media engine is better supported. Really, the only thing going for the 700 XTX is the fact that it's 17% cheaper, but I feel like when spending $1,000 US on a graphics card, that's a lot of money, $1,000 US. Do you really care about $200 US? Wouldn't you just spend the extra money to get the superior product? If we're talking about lower price tiers, let's say $600 to $700, just $100 difference there, the percentage difference is actually similar, but I feel someone looking at spending $600 might value $100 a lot more than someone spending $1,000 values $200. It's an assumption, I know, but $1,000 is a lot of money spending on a graphics card. At that point, are you really looking to cut corners on things like ray tracing performance, upscaling, and so on? All of that said, I feel AMD needs to be coming in at least 20% cheaper, if not 25% cheaper. So $900 US would be a more appropriate price given what we've seen, which is kind of humorous given that I felt the RTX 4080 really needed to be $900 for it to be an exciting product. And again, given sales, I feel like I was probably right about that one. But that's the kind of discount where I can say for most of you the benefits of the GeForce GPU simply aren't worth the price premium. For $900 US, you really would just get the 7900 XTX. After all, if you're someone who mostly plays multiplayer games like myself, stuff like ray tracing, it's really not that appealing. You're really after raw FPS performance, and in stuff like Warzone 2, Call of Duty, the 700 XTX just delivers that in spades. But at 17% less than the RTX 4080, it's still not really the obvious choice. My time with the 7900 XTX wasn't flawless either, as I ran into a few game crashes, and I spoke with other reviewers who did suffer a few crashes as well. And now this could simply be a pre-release driver issue that AMD will solve for public release, or it could be something that gamers will be plagued with for a few months to come. It's really hard to say at this point in time. I also ran into a frustrating black screen issue, but it's not the black screen issue that 5700 XT owners may be familiar with. This one simply required me to disconnect and then reconnect the display. The game didn't crash. For some reason it would flicker and then go black. This didn't happen a lot, it didn't happen often, so this may be something that nobody else reports.
And again, this could be something that's just to do with the pre-release driver, and we won't see this with the public release driver. Again, I don't know. In any case, this was a rare occurrence. It only happened twice in all of my testing. So hopefully, again, this isn't something that end users will experience. But it is worth mentioning given the other stability issues I ran into with the review driver. Also, Jared from Jared's Tech ran into a slow boot issue with his Intel test system where the 700 XTX would take twice as long to load into Windows from starter when compared to something like an RTX 4080 or really any other GPU. MSI also confirmed this issue with Jared, and at this point the cause is unknown, so I suspect MSI would be working with AMD on this solution, and it's unclear if this affects other motherboards, but it was a confirmed issue, so I'm reporting it here. Though I should note that I didn't run into this issue with my MSI AM4 motherboard. Anyway, I don't want to make the Radeon RX 7900 XTX sound like a broken product, as our testing was mostly smooth, but there were a few hiccups along the way that I hope we can blame on the review driver. I guess we'll know soon enough. Overall, the Radeon RX 7900 XTX looks to be a decent product, at least relative to its GeForce competitor, but whether or not it's worth it at $1,000 US will depend on how much stock you place in stuff like ray tracing performance. Also, for those of you with previous generation flagships, the 7900 XTX simply won't be worth the upgrade, and while it is a big step forward from something like an RX 6800, it is also roughly twice the price, so it's not really moving the needle forward when it comes to value, and worse still, the RX 6800 and 7900 XTX really could be members of the same product family. Frankly, neither the 7900 XTX or RTX 4080 would have me racing out to buy one, so I guess we'll have to wait around and see what the lower tier models have to offer, but I'm certainly not holding my breath, certainly not for anything amazing, and that is really going to do it for this review. If you did appreciate this one, then please do give it a like. It was a lot of work. Yeah. Yeah, I'm gonna move on to another review. Let's see here. Let's do LTT next, because I know they always do professional loads as well. So let's see how it fares on a beta driver. And then after that, we'll probably do Gamers Nexus, and these other ones I'll have to watch on my own, unless sometimes Gear Seekers though has some professional stuff. But let's AMD's see. RX 6950 XT is almost a totally different class of GPU compared to when it first launched to tepid reviews earlier this year. And with recent price adjustments, it is such a good deal now that its green opponent no longer makes any sense, and neither does its predecessor, the 6900 XT. But why am I talking about the 6000 series? Because, however the RX 7900 series performs today, and it's good, I want you to also keep in mind AMD's track record for dramatically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ir GPUs through new features and driver optimizations. Personally, I'm counting on it, because now that I have publicly committed to skipping NVIDIA's latest 40 series cards, AMD is my only hope for an upgrade this generation. Just like my only hope of paying our production team is our sponsor. PDQ. Automate patch management and software updates with PDQ. Search their library of over 200 ready-to-deploy applications and install software, zero touch. Right out of the gate, the 7900 series is full of upgrades. It features AMD's brand new RDNA 3 architecture, up to 24 gigabytes of much higher bandwidth GDDR6 memory, substantially boosted core clocks across the board, and this is great. The step-down 7900 XT comes with as many compute units as AMD's previous flagship, with the beefier XTX rocking even more. Despite having more and faster cores though, one of AMD's boldest claims is that they've managed to improve efficiency by 54%. This is thanks in large part to AMD's high bandwidth chiplet design, the first of its kind in a modern GPU. What's more, they've beefed up their ray accelerator cores for real-time ray traced lighting in supported games, and finally included AI accelerator cores to bring Radeon to... There we go. Sorry, I had to pause it. No, I agree with you wholeheartedly, Jerry. Like, it's going to be interesting from a value proposition standpoint. Like, honestly, it really is going to just boil down to what's your use case, right? If you're someone that's, you know... I don't know.
Well, yeah, no, and the companies weren't really all that generous to begin with. Because, like, here's the thing. I feel like this is like one of those weird transition periods where the expectations and the perspectives that people were used to having for what effectively was the last 10 years, it pretty much with this generation of cards, so the RX 7000 and the RTX 40 series, I think it's just going to be irrelevant because of all the changes that are coming on the software side and the hardware side. So from a value perspective, like especially the 30 series and the 6000 series, I think it's going to be the sweet spot for most consumers probably for the next year at least. And it's probably not going to be until next calendar year that like maybe it would make sense for some people to go like 7040 series. Again, I don't want to say too much more than that just because I haven't watched enough reviews, but I'm just trying to hit major ones that I know are going to at least provide some pretty good data. So let's continue with this. Feature parity with NVIDIA and Intel's offerings. Unlike those offerings, however, the Radeon RX 7900 series cards we're looking at today come equipped with DisplayPort 2.1, which enables support for up to 8K 165Hz displays. Is that even necessary? Who cares? It's awesome! And it's something that NVIDIA's top-end GPU, the RTX 4090, cannot do in spite of its staggering $1,600 sticker price. All of this is while actually fitting in your case and costing $900 and $1,000 for the XT and the XTX respectively. That is $200 to $300 less than the RTX 4080 that AMD says they should be able to compete with for speed. Of course, speed. Won't be taking their word for that. AMD has been known to be optimistic. At 4K, it's clear out of the gate in Shadow of the Tomb Raider that whatever Team Red fans might have hoped for, the RX 7900 XTX is not AMD's answer to the RTX 4090. It's got performance that is realistically more in line with the 4080, though that is what AMD said. And this pattern continues in Hitman, Cyberpunk 2077, and Modern Warfare 2. Well, great, right? I mean, why did I spend all that time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AMD's ongoing driver developments? Keep that in mind. Well, there's this for one thing. Forza Horizon 5 is a clear loss for Team Red, thanks to those subpar 1% and 5% low frame rates. But also this for another reason. That right there is a $1,000 GPU beating a $1,600 GPU in F1 2022. And if the results I'm looking at right now are any indication of the kind of raw power that AMD's driver team has on tap here, there is some serious aging like fine wine potential. I agree that there was too much hype over this, but I have to wonder how much of that is from the fact that what they got in the labs just is not translating to the real world. I mean, honestly, I don't even plan on making a final judgment call. Like, I'll make an assessment of what I think of the reviews. But, like, for a final judgment of what I think of RDNA 3 overall, I'm waiting until at least 2 months have gone by. Because by then, typically, there's enough driver updates that you can kind of start to gauge which direction the architect overall is really starting to head. And I'll be honest, I don't even think the high end really matters this generation as much. Honestly, I think it's going to be the mid-range where it's really going to matter. And my gut instinct is that if AMD ends up winning there, then I don't see. I could see that as a really, really, really good ace in the hole for them. We'll say that. Potential on the table. Of course, you should never buy a promise, though. And today, AMD's best trails NVIDIA's best by about 17%, which sounds bad until you realize that NVIDIA's card costs 60% more.
Compared to the 4080, the XTX is a no-brainer at 9% faster and 20% cheaper, and the 7900 XT does even better. I mean, sure, the 4080 is 7% faster, but costs 33% more. 1440p doesn't always show us a difference compared to 4K, but here we do see some strange behavior in Forza that we retested several times. The 7000 series is actually slower than AMD's older 6000 series cards. We think this could be a problem with the game, as it's the only one out of our suite that does it, and when we went to test Forza's ray tracing performance, we saw that it was, in fact, pretty broken. We also see the RTX 4080 pull ahead of even the XTX in Shadow of the Tomb Raider and Red Dead Redemption, which is especially surprising considering that virtually every other game shows AMD closing the gap instead. The biggest example is in Modern Warfare 2, where the minimum frame rates aren't quite up to the level of the RTX 4090, but the average frame rates are, which, again, hints at some potential for optimization. In total, these numbers put the 7900 series in a very good position to compete with NVIDIA's 40 series, to the point where, if traditional rasterized gaming was all that existed, NVIDIA would need to lower their prices. But it isn't all that exists, and ray tracing is, sadly, still not AMD's strong suit. While substantially better in Cyberpunk than the RX 6000 series, these 7000 series GPUs are behind NVIDIA by at least a factor of 2 at 4K. At 1440p, AMD at least manages to break the 30 FPS minimum mark, making the game playable, and you can use FSR to render at a lower resolution and upscale for smooth gameplay, but at that point, we could also do the same thing for Team Green, and the overall story would still be the same. F1 2022 fares slightly better for AMD at least, with the 7900 XTX pulling up to within 16% of the RTX 4080 in minimum frame rates, and actually near parity on average, which, again, gives me hope that some of AMD's woes with ray tracing are a matter of optimization, and that feeling only grows with Shadow of the Tomb Raider, where even at 4K, it's within about 12% of the 4090 and churning out nearly 60 FPS. It is an older game, but that's not bad. It's just that a good race ran when the other guy ran faster is still an L. And ultimately, the RX 7900 XTX just couldn't even come close to the RTX 4080's level of performance with ray tracing enabled. I suspect that most people, myself included, still don't use ray tracing often and won't really be affected, but given that these Yeah, definitely. You enjoy the rest of your day, Jerry. We'll talk soon. things do still cost $1,000 flipping dollars, it's definitely a skid mark on what has otherwise been a pretty good showing so far. And I'm afraid there's more where that came from. The professionals who have need of this kind of graphical horsepower will be, well, disappointed isn't quite the right word, but looking at these numbers, they're not going to be excited either. Yes, Blender runs a good 8 to 20% faster on the 7000 versus the 6000 series, but NVIDIA walks all over AMD's entire stack at between 3 to 4 times the performance. Thankfully, AMD's new encoding engine helps them push ahead of the RTX 4080 in DaVinci Resolve in both H.264 and especially H.265, which their encoding engine seems to favor. That's a good 20% more speed for the XTX there. Not bad, though the 4090 does remain on top. Procyon Video and Photo are also pretty good for AMD with performance that I would call comparable. It's within a few percentage points either way you look at it, and rounding out the video editing suite is Topaz AI, which, despite the name, is using GPU compute here rather than any AI cores. And wow, even the 7900 XT outperforms the RTX 4090 here. This workload seems to heavily favor AMD's Infinity Cache, as the 6000 series cards aren't too shabby either. SpecView Perf brings AMD about as many wins as losses, but the degree to which the 7000 series wins over the competition is often much lower than the losses that they suffer, with especially poor results in 3ds Max, Maya, and SolidWorks, which even dip under the performance of the 6000 series. That's pretty rough. Those are kind of important applications. They pull off major wins in CATIA, Creo, Energy, Medical, and especially Siemens NX, though, as we've said in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version in SpecView Perf doesn't support hardware acceleration on NVIDIA, and actually this is just going to be excluded from our averages when we calculate it later on.
Spec Workstation paints the Radeons in a significantly better light though, with product development, life sciences, and energy all pushing well past Team Green, but media and entertainment, as well as GPU compute, still stay with NVIDIA, likely thanks to OpenCL's relative obscurity next to CUDA. Despite the blows the 7900 series cards took though, their beefed up media engines and GPU compute horsepower placed them within an average of 2 to 10% of Team Green. Given the wide performance spread we saw, depending on the workload, potential prospective professional people will want to think long and hard about which capabilities are most important to them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Changing gears a little, we found something interesting when we were testing resizable bar on both Intel and AMD platforms. It seems like the performance improvements, regardless of whether you have a Team Blue or Team Red CPU, can be expected to be pretty similar, despite AMD heavily marketing Smart Access Memory as a selling point for the Ryzen plus Radeon ecosystem. Bear in mind that this is a sample size of just 2 games, but without resizable bar, we're figuring you can expect anywhere from a 10 to 35% reduction in performance, regardless of which side you swing for. As for AMD's updated video encoder, there's a lot to be excited about here. AV1 support and baked-in machine learning to improve quality at the top of my list. But despite receiving our cards early, we actually only had a few days to test these things prior to embargo because we didn't have a driver, so we were forced to push our image quality comparisons to a separate video that you can expect to see in the next couple of weeks. One of AMD's other selling points is its smaller footprint compared to NVIDIA's 40 series GPUs, and I was concerned that this would come at the expense of thermals, so I was extremely pleased to see that AMD's new cooler design has the 7000 series actually performing better than the 6000 series. With that said though, AMD does not have the luxury of only competing with themselves, and NVIDIA is clearly in the better position here. Though with that said, both of the NVIDIA cards we tested have substantially larger heat sinks with fan off modes, while AMD's new cards always ran their fans. It's probable that designs from the likes of ASUS or PowerColor will run much cooler and hopefully quieter. Now, we need to talk about core clocks, because they're a little different this generation thanks to the decoupling of the front end and the shader clocks. The idea here is that the front end will benefit more from higher clocks, while the more numerous shader units crunch data in parallel at a lower clock speed, resulting in a better balance of performance and efficiency. And you can see that in action here, where both the 7900 XTX and XT have a consistent 200 MHz gap between the two clocks. And even in a power virus like MSI Combustor, these clocks remained higher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Clock stability in-game is similar to the 6000 series cards, but NVIDIA's 40 series manages flatter lines throughout the run, suggesting that AMD is trying to be pretty aggressive with managing power consumption. Which makes sense because AMD talked a lot about performance per watt in their marketing. And looking at these in-game power graphs, well, that seems to suggest that their self-congratulations are well justified. The Radeon RX 7900 XTX drew comparable power to the 4080, and this held even when we hit it with MSI Combustor. The XT was even better still, staying in line with its predecessor. But what's interesting is when we take a magnifying glass to how many watts the 7000 series pulls per frame. In this example, while the raw wattage drops much closer to the RTX 4080, when we cap the frame rate to 100, the total watts per frame increases substantially. This suggests that while the RTX 4080 is able to throttle itself effectively, AMD is actually having some trouble with power management. And AMD's idle power consumption numbers seem to corroborate this. Where the RTX 4080 idles at around 15 to 20 watts, the 7900 XTX regularly sucks back 40 and sometimes over 50 watts while doing nothing at all. What's even more baffling is that we noticed what seems like a major bug during our testing. Depending on the monitor that we plugged into the GPU, we saw wildly different total system power at the wall, from a respectable 52 watts with nothing plugged in to a whopping 171 watts with our 27-inch ROG Swift bench display. Using some other monitors even caused performance to drop. Now, given that I have a high-end display and I live in Vancouver, Canada, where energy is the one thing that is still cheap, none of this is a deal breaker for me. But if I was in Europe, where energy prices had surged, it would give me pause before I was willing to look at Team Red.
adding insult to injury, this high idle power draw means that the fans are spinning at all times, kicking that heat out into your room, even if you're just scrolling Reddit, meaning that the 7900 series is going to be a little less comfortable to live with. Maybe if you go Team Red, you could pick up a blank tee rather than a retro polar fleece from ltdstore.com. Speaks you. One possible explanation for this high idle power consumption could be that this is a similar situation to the Ryzen 7 5800X3D. That CPU's use of 3D V-cache limited its stability if voltages weren't dialed in just right, and we could be witnessing similar teething issues with this new chiplet architecture. And supporting that theory is the fact that the driver straight up locks out power adjustments below 90% of total board power. When we asked them about this, AMD played pretty coy with us, which tells us either we're right or that they're not sure either. Now it's time to talk about what this data means for the GPU market. First of all, anyone who was hoping that the 7900 series would come in and compete head-to-head against the RTX 4090 will be sorely disappointed, at least for today. We saw brief glimpses of glory, but the RTX 4090 remains on its throne, making it tough to dislodge its price from that TI Titan perch that it currently occupies as a Halo product. But while AMD doesn't have a direct competitor to it, I still think the 7900 XTX is a much better value. As for the RTX 4080, well, the comparison gets a little more complicated. Even the XT model comes really close in traditional rendering, and the value proposition of either 7900 GPU is a damning indictment of NVIDIA's pricing. But AMD does remain on the back foot in ray tracing performance, and that's something that NVIDIA can point to and claim makes up the difference, even if nobody seriously cares. It'll take people like me running out and buying 7900 series cards instead of 40 series to make NVIDIA realize that they're out to lunch. But wait, why are we saying this now, you might think? We took a lot of flack for covering for NVIDIA's pricing in the RTX 4080 review, didn't we? Well, not so much. First off, we compared it to cards that were available at the time it released, and we ended the video with a message to wait for RDNA 3. And we are reviewing the 7900 series in much the same way. Second, it had already been made known that the RX 7900 XTX was not going to compete with the 4090, which,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it, means that either the RTX 4080 is actually a 90 class card and priced accordingly, with the 4090 being a TI or something, or the 7900 XT and XTX are the current gen equivalent of the 6800 and 6800 XT and are themselves overpriced. Basically, it's kind of a game of pick your villain at this point, because the reality is that $600 top-of-the-line GPUs are a thing of the past, and that was an assumption that our review made, but did not fully explain. It's worth pointing out, by the way, since I'm being a downer right now anyway, that while AMD supports DisplayPort 2.1 and NVIDIA's 40 series does not, AMD went with a half measure by supporting only the UHBR 13.5 spec. What this means is that it can only achieve its lofty resolution and frame rate support through display stream compression. DSC allows up to 3 times more bandwidth and is both near zero latency and visually lossless, though that doesn't mean that there is no quality loss. Practically speaking, this won't be a problem even if it were noticeable, given that these GPUs aren't really capable of pushing those resolutions and frame rates anyway, but we brought it up with the RTX 40 series, so we're bringing it up here for the sake of completeness. It means that those new 8K ultra-wide displays being shown up at CES will just barely be able to run at 85 Hz without DSC. But I would never expect that to be a problem for an actual user. One slightly problematic thing that I do need to address is that we've taken a very glass-half-full approach today, and I can understand why some of you might be frustrated by it. We've gone and spun AMD's potential future driver improvements as a good thing, when actually they're kind of bad. Another perspective is that it means that AMD is releasing these products even though they haven't really finished optimizing them. And if you've kind of felt that way up to this point, I totally get where you're coming from. We ran into some kind of bizarre, really bizarre crashes, and there are certainly features that could be added or refined. But in fairness to our charitable approach today, AMD is pricing these GPUs according to what they are now. And their track record for fixing these things is actually pretty good, even if sometimes it takes a while as they focus on new features like FSR 3.0 and the Hyper RX performance optimizer that have yet to launch. And if this is where performance is now,
With somewhat broken, certainly unoptimized drivers, AMD clearly has some great hardware on their hands here. They even brought back the USB-C port, something that is great for hooking up a monitor via a single cable and a godsend for enthusiasts like myself. I'm still mad that NVIDIA removed it after the 20 series. So, the RX 7900 XTX is going into my gaming rig, and I'm officially switching to Team R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3870. Goodness gracious. The performance is good enough, the price is good enough. He just went off script. Holy crap. And the downsides are small enough that I am comfortable making the leap. Just like I'm going to comfortably leap to this segue from our sponsor. MSI and their recently released Alright, well, I'm not gonna watch the ending there. So, I'm gonna pull up some other reviews, because I just want to see if there's others that, like, I just want to see, like, what kind of results we get. Yeah, looks like all the big guys got it. This one's gonna be more qualitative. My main thing is I just want to see, like, what we're looking at here. Yeah, because... Alright, let's see here. Okay. Today, I am reviewing. Oh, wow. Nice. And this is one of the things I do like about Paul's reviews. He goes into this, which is kind of important to understand where things are coming from. Okay, so Max. AMD. Wow. It's finally. Here we go.
somebody that talks about a this bit thing. of streaming and you're looking for the best quality possible, the matchup is actually pretty close, which is surprising because historically this is where Nvidia has led undefeatedly. Both the new AMD and Nvidia GPUs feature AV1 encoding support, which gives a huge boost to visual quality, and playing them side by side here, I mean, it's actually impossible to tell the difference. The RTX 40 here is on the left and the 7900 XTX is on the right, and as far as stream quality goes, they're both incredibly good. Both of them look better than 99% of Twitch streams that you'll see today, and that's thanks to the new AV1 support. In fact, even pausing some frames 4080 actually has before. There we go. Oh yeah, no, this is what I figured once you start getting into AV1. I'm glad he went over this. I'll have to watch his full review at some point, so... And then... DaVinci, yeah, it's always traditionally done well with DaVinci. And its AV1 encoder won't be supported yet, but H.265, dude, oh wow, yeah. Oh yeah. Radeon is slowly catching up here. Well, that's good. Blender still has a ways to go, but overall. But in fact, Nope, I don't care. All of you do nothing but the games now. Hey Gear Seekers, I'm Nick. both the RTX Well, this is different. Okay. I think this is a good wrap-up, so let me, yeah. Honestly, it's... While I would have loved for it to have been better, like, the problem is that it's very evident, even though I haven't watched these videos entirely, that these... Yeah, it's... It's getting harder to really say, hey, which way it goes. So, yeah. Well, at any rate, I think this is a good place to stop the stream at this point, because I've been going for almost 3 hours, but... I think it's just safe to say at this point that based off the reviews I have watched so far, and also just the bits and pieces of other reviews I skimmed through,
the cards definitely have better production value than the RX 6000 series did by far. However, I think having this beta driver didn't do anybody any favors, and then on top of that, it definitely looks like there's some other issues going on too with just boot stability during boot up, which I honestly shouldn't be a thing, but then again the Nvidia cards had the same problem too, so I'm starting to wonder if it's teething issues on the new platforms. I don't know. But what I will say is this. It's not a bad they're not bad cards by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but it is definitely clear to me that there isn't going to be much love for them overall. So anyway, but honestly, I don't have enough background information right now to make a good judgment call on this, but yeah, this is going to be interesting. Honestly, I think it's going to take driver optimization to really make it worth people's times in the high end, but to be fair, I think from everything I'm seeing so far, the high end's just looking like it's just going to be a complete dud for most people, and it's going to be the mid-range. I think that's going to be king this generation. We'll wait and see, because we're not even into summer of next calendar year, and I think by then we're going to kind of have an idea of which way the wind's going to end up blowing. So, thanks for watching. Have a good day. I'll see you all soon. Peace out.